최고의 페이지. 와! 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최고의 페이지입니다. 자, 오늘은 몸짓 읽어주는 여자 이상은 저자 편입니다. 이상은 대표 와 계십니다. 와. 네, 안녕하세요. 초대해주셔서 연예인이 감사합니다. 와 있어요. 네, 반갑습니다. 연예인 네. 앞에서 보니까 굉장히 기분이 묘한데요. 네. 저는 대각선에서 보니 더 묘한데요. 더 아름다우시네요. 옆에 앉아서 잘 안 보이나 고개를 돌려서. 네, 반갑습니다. 박조 박사님 너무 초대해주셔서 좋아하시는 감사합니다. 너무 네. 좋아하시는 것 같아요. 제가 최고의 페이지에 오시는 게스트분들이 아주 이제 어느 정도 미모가 되셔야 오신다라는 이야기를 소문을 통해서 들었거든요. 네, 그런데 정답입니다. 제가 오늘 이렇게 나와서 오늘 좀 평균을 낮추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여태까지 쌓아오신 평균을 제가 네. 오늘 쭉 조금 올리시는 거 아닌가? 깎아먹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그 전까지 평균이 많이 높았군요. 네. 알겠습니다. 제일 높은 거 아닐까요 오늘? 그러니까 근데 우리가 너무 인사하다 보니 우리에 대한 소개는 잊어버린 것 같아요. 소개해야죠. 네. 최고의 페이지 박종화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내면의 현자를 깨우는 이동훈 코치입니다. 안녕하세요. 소통과 공감의 유경철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박정호 박사님 소개 다시 해주셔야 되는 거 아니에요? 너무 성함만 말씀하신 거. 원래 맞아요, 그렇게 앞에. 하세요. 아, 그래요? 그게 컨셉이세요. 그게 컨셉이시구나. 그렇죠. 네. 이름만 돼도 알 만한 사람이 되려고 하는 건가? 이미 된 건가요? 아유. 좋습니다. 그런 마음을 갖고 살아야지 그렇게 또 되는 거니까. 네. 오늘은 몸짓 읽어주는 여자라는 책의 저자이신 이상은 대표를 모시고 지금 진행하고 있습니다. 네. 이상은 하면 저희 같은 세대는 가수 이상은을 떠올릴 텐데. 아시네요. 그런 게 그거 어떻게 아세요? 오. 전혀 그 시대는 아닌 그런 같은데. 분이 계셨다고 들었었습니다. 네. 그랬군요. 제 세대는 혹시 비슷한 거 아닐까요? 그 가수 이상은 씨는 진짜로 되게 저 개인적으로는 충격적으로 네. 인상적이었는데, 우리 저자 이상은 대표도 진짜 멋집니다. 네. 감사합니다. 뭐가 멋지다는 거죠? 구체적으로 칭찬을 부탁드립니다. 창의적으로 좀 얘기해 주세요. 그러니까 창의성이 좀 떨어져가지고 크리에이티브하게. 개인 소개를 간단하게 좀 직접 네. 하나 네.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저는 몸짓 읽어주는 여자 이상은입니다. 네, 사람들의 표정과 몸짓, 바디랭귀지를 이제 관찰하기도 하고 이제 그것에 대한 공부를 하고 있는 사람이고요. TV 방송 활동도 조금씩 하고 있고, 그리고 요즘에는 이제 SBS 라디오 김영철의 파워 FM 그래서 네, 매주 화요일 한 오전 7시 40분쯤 되면 이제 제가 나옵니다. 네, 책도 아침이군요. 쓰고 있고, 네. 근데 네. 라디오로 몸짓을 읽어주는 거는 좀 더 어려울 네. 것 같아요. TV보다. 네, 좀 텔레비전보다는 제한이 좀 있었던 것 같아요. 제약이 조금 있었던 것 같아요. 네, 아무래도 다 언어적으로 설명을 해야 되다 보니까. 네. 네, 그런데 그나마 좀 다행인 건 라디오도 요새 보이는 라디오, 맞아요, 보는 라디오가 다 맞아요. 있잖아요. 네. 네. 그래서 많이 보는 라디오 들어오셔서 보시더라고요. 네. 네, 그러면 이제 설명하는 것도 조금 쉽게 보여드릴 수 있고 네. 다양한 채널들이 있으니까 네. 네. 그렇네요. 재밌게 하고 있습니다. 이 바디랭귀지라는 게 가장 기본적으로 소통하려고 네, 우리가 하는 건 거죠. 네. 우리 유 대표도 소통 강의 많이 하시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실제 강의하실 때도 유 대표도 바디랭귀지나 비언어 커뮤니케이션 이런 걸 좀 하세요? 하게 하는데 저는 사실 일반적으로 일반 기업에서 하는 교육은 사실 비언어의 그 소통은 별로 많이 안 해요. 아주 일부 다루는데 사실 그래서 제가 이제 상은 작가님 그 강의 들었을 때 그걸 굉장히 많은 내용을 자세하게 디테일하게 해서 굉장히 인상적이었거든요. 그래서 아마 그 영역에서 굉장히 독보적으로 잘 만드시고 잘 또 하시기 때문에 이렇게 또 스타가 되신 거죠. 감사하십니다. 아니 근데 기업 교육에서도 진짜 소통 영역에서도 네. 비언어 커뮤니케이션을 좀 많이 하면 네. 도움이 될 것 같아요. 그렇죠? 지금까지는 사실은 그 비언어보다는 일반적으로 대화하는 법, 네. 말하기, 듣기, 경청 네. 그러니까 교육 피드백, 이런 거 담당자 많이 분들이 아직 인식이 그렇게 돼서 그렇게 하신 거 그런 아니에요? 것도 있고 이제 그 분야를 잘 모르기도 잘 하고요. 모르는 네. 그러면 그게 각각의 또 숨겨져 있던 어떤 그런 거였는데 사실은 굉장히 큰 니치 마켓을 발견하신 거예요. 그래서 근데 그게 작았는데 되게 크게 잘하시니까 그것을 어떻게 빛을 보게 한 거죠. 저는 그래서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신 것 같아요. 감사합니다. 예전에는 이제 제가 이제 기업 교육도 이제 한 95% 이상이 거의 요새는 방송 아니면 기업 교육 쪽 활동들을 하고 있는데 예전에는
세일즈를 하시는 분들, 예, 맞아요. 아무래도 많은 분들을 만나시다 보니까 필요에 의해서 이제 음. 언어적인 부분뿐만이 아니라 이제 비언어적인 부분들에 어쩌면 환경에 의해서 관심을 가지시게 된 것 같아요. 네. 근데 이제 방송이나 이런 것들을 통해서 많은 분들이 이제 몸짓이나 표정도 실제로 중요하구나라는 것을 조금씩 더 잘 인지하시고 인식하시게 되기 시작을 하시면서 네. 요즘에는 이제 뭐 CEO 분들 리더십이라든지 대부분적인 소통 부분이라든지 좀 다양한 부분에서 이런 요청들이 들어오고 있는 것 같아요. 네. 네. 그러니까 과거에는 고객을 직접 만나시는 분들이 네. 필요에 의해서 많이 하셨는데 네. 이제 그 필요가 일반적으로 드러나지 않아도 네. 사람들한테 필요한 거다라는 걸 인식을 하기 시작한 네. 거군요. 근데 그 변화 중에서도 조금 인상 깊었던 것은요. 예전에는 이제 요청을 주실 때 상대방, 그러니까 고객의 바디랭귀지를 읽을 수 있는 방법, 네, 그러니까 상대방의 몸짓을 좀 어떻게 이해할 수 있나요?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나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상대방의 모습을 조금 이해하고자 하는데 관심이 많으셨다라고 보면 요즘에는 이제 그 관심이 상대방이 어떤 몸짓을 쓰고 있지뿐만이 아니라 그렇다면 나는 과연 어떤 몸짓이나 표정을 쓰고 있지 이런 시선이 외부적으로 많이 놓여있던 시선이 이제 좀 자기 안쪽으로 돌아오는 그런 것들 변화를 좀 볼 수가 있었어요. 관점의 전환이군요. 네. 그러니까. 네. 예전에는 항상 남에 대해서 보고 근데 그게 더 중요한 것 같다. 네. 들어보니까 네. 다른 사람은 어떤가 이런 걸 보다 네. 그런 것보다 나는 다른 사람들한테 어떻게 지금 보이고 있나. 네, 그렇죠. 사실은 거울을 보지만 우리가 거울은 내가 침묵할 때 보잖아요. 네. 막상 사람들과 대화를 하는 순간에 그때 내 모습은 거울로 보기는 어렵잖아요. 네. 사실 찍어놓지 않으면. 그런 의미에서 본다면 우리는 침묵하면서 거울 보는 시간보다는 사람들과 대화하면서 그 시간이 더 중요한데 네. 오히려 그 시간에 나의 모습을 관찰할 수 없으니 아마 그 영역이 좀 새롭게 좀 부각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드네요. 네. 그러면 실제로 내가 나의 모습을 많이 보는 게 네. 자신의 비언어적인 커뮤니케이션을 좀 높일 수 있는 좋은 방법인가요? 굉장히 좋은 방법이죠. 음. 특히 많은 사람들 앞에 서시는 직업을 가지고 계시거나 강의를 하신다든지 아니면 이제 리더십으로서 사람들 앞에서 발표나 이런 스피치를 하실 기회가 많으시다든지 아니면 많은 사람들을 한꺼번에 만나는 게 아니더라도 면대면 이런 상담이 굉장히 많으시다든지 이런 분들은 내가 생각하는 과연 미소가 실제로 내가 실제로 생각하는 미소를 상대방한테 전달하고 있는지부터 또는 내가 상대방이 조금 다가오기 어렵게 만드는 그런 부정적인 메시지를 잘못 전달할 수 있는 그런 몸짓을 나도 모르게 습관적으로 사용하고 있지는 않은지 네. 네, 이렇게 자기를 먼저 돌아볼 수 있는 계기가 되기 때문에 네. 네, 훨씬 더 중요한 메시지 전달할 수 있다고 볼 수 있죠. 네. 라이브 하는지 어떻게 알았어요? 이렇게 하셨네. 라이브 중이에요? 안녕하세요. 인사해 주세요. 손바닥을 이렇게 피면서 안녕하세요. 네. 근데 코치님은 네. 가끔 뭐 내가 강의한 걸 한 번씩 보세요? 내가 강의한 것을 촬영해야지 보죠. 예전에는 그렇게 촬영을 하거나 녹음을 하거나 이런 것을 좀 많이 들었어요. 네. 근데 어느 순간부터는 안 하게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제 저도 제가 어떤 모습인지 몰라요. 네. 그러니까 대신 이제 교육생들한테 피드백을 받거나 이런 부분들을 좀 보죠. 네. 네. 저도 네. 그런 걸 거의 안 해본 것 같아요. 네. 뭐 내가 동영상으로 누군가 나를 찍어가지고 올린 것 이런 것들도 있고 네. 가끔 방송 같은 데서도 이렇게 강의했던 거 있고 그래도 안 보게 되는 그게 쉽지 않죠, 보는 게. 되게 왜냐면은, 민망하기도 하고. 민망하고 네. 마음에 또 상처를 입어. 네, 맞아요. 그거 보고 저런 나면 띨띨한 놈 이런 식으로 행복해- 생각도 들고. 행복해지기보다는 저 때 왜 말이 꼬였지? 또는 그러니까. 저 때 뭘 하나 빼먹은 것 같아. 저 때 이걸 넣었어야 돼. 계속 이렇게 부족한 면들만 보이다 보니까 이렇게 위로를 받는다기보다 오히려 자꾸 나의 뭔가 부족한 면들을 더 보게 되는 그런 계기들이 되는 것 같은데 그 연기자들이 본인 연기를 모니터링을 하잖아요. 네. 네, 그거랑 똑같은 거거든요, 사실은. 네, 그래서 굉장히 우리가 힘든데. 네, 우리 모습을 보면서 내가 어떠한 예를 들어 음성적으로는 어떠한 특징들이 있는지 또는 어떠한 발음들이 좀 잘 안 되는지 이런 걸 보는 것처럼 내가 약간 고개를 생각보다 조금 치켜 올리고 있는 편이다 또는 내가 동선을 너무 많이 사용하지 않는다 또는 내 표정이 생각했던 것보다 조금 더 굳어 있는 것 같다 이런 것들을 알려면 사실 내 모습을 먼저 봐야 되거든요. 맞아요. 네. 자기가 많이 보는 것도 한편으로는 굉장히 노력을 하는 거구나. 그렇죠? 네. 그리고 중요한 것은 보는 것도 중요한데 그것을 보실 때 이제 리스트를 만들어서 내가 이것을 계속해서 강화시켜 나가야 할 부분들 그러니까 예를 들어 말과 말 사이에 이러한 미소를 짓는 것을 조금 더 긴장을 완화할 수 있는 그런 도구로 작용한다 뭐 이런 특징들 같은 것들을 써놓고 또는 이제 그런데 뭐 약간 고쳤으면 좋겠다라는 것들 리스트를 만들어서 그게 이제
다음번에 녹화했을 때 그런 것들이 조금 발전을 하는지를 지켜보시는 게 가장 좋죠. 제가 예전에 들었을 때 고두심 씨 같은 경우는 정말 연기를 하게 되면 아내 역할을 하게 되면 정말 남편 역할 하시는 분이 정말 아내가 된 것 같이 그런 느낌을 준다고 하더라고요. 네. 이게 보이지 않는 여러 가지 바디랭귀지나 이런 부분들이 사람들로 하여금 굉장히 호감을 굉장히 사는 것 같아요. 네. 근데 드라마 찍고 결혼하시는 분들은 너무 이게 잘 돼서 그러신 건가 그러면? 아니, 드라마에서도 막 그런 연기하시다 보면 실제로 연인 관계를 발전하시는 그러니까요. 분들도 맞아요. 있잖아요. 그런 사람들 많잖아요. 네. 근데 우리가 어떠한 감정이 들었을 때 그것이 이제 몸짓이나 바디랭귀지로 표현이 됐지만 그게 반대로 우리가 그러한 행동이나 표정을 짓기 때문에 그런 감정이 든다는 것을 원인과 결과의 법칙이라고 하거든요. 그리고 요새는 굉장히 많은 심리학자들이 어떤 게 먼저인지에 대해서도 굉장히 많은 고민들을 하고 있어요. 감정이 나오기 때문에 이것들이 표출이 되는 것인지 우리가 웃고 있기 때문에 행복감을 느끼는 것인지 과연 어떤 것이 무엇이냐라는 이야기들을 굉장히 활발하게 나누고 그럴 있는데 수 있겠네요. 네, 그렇게 이제 연기를 하시는 분들이 계속 그 작품에 들어가서 그 표정을 짓고 행동을 하다 보니까 그런 감정들이 더 많이 강화되게 느끼니까 조금 그래서 사랑에 빠진 거예요? 송경규 쉽게 씨랑 빠진 송중기 씨는? 그러면 이제 영화 이제 시작하는 걸 보면 이제 네. 남자 주인공, 여자 주인공이 이제 연기하는 거 보면서 아, 저 두 사람은 연인으로 발전하겠다 아닌 거다라는 것도 대충 짐작은 할 수 있겠네요. 그 연인 찍혀져 있는 영상보다요. 네. 그 영상을 찍으시고 보통 홍보를 하러 다니시잖아요. 아, 기사 네. 인터뷰를 하시다든지 영상 인터뷰를 하실 때 네. 네, 그런 거를 보셔야 더 잘 알 수가 있어요. 아무래도 살짝 연기니까. 손을 잡을 것 같아. 살짝 막 사랑이 넘쳐가지고. 아니 뭔가 터치할 것 같은 그치. 느낌들이 많아요. 그런 스킨십. 것도 있어요. 제가 봤던 것 중에는 아마 여러분들 다 잘 아시는 드라마이기도 한데 그런 어떤 드라마에서 여배우랑 그 남자 배우가 있는데 그러니까 그 드라마 내에서는 조금 더 이 남자 배우가 좀 더 리드하고 약간 더 강한 그리고 여자는 약간 이렇게 조금 더 굉장히 여리여리한 이러한 뭔가 남자를 따르는 이러한 캐릭터였어요. 캐릭터로 연기를 하시는데 네. 실제로 이분들이 이제 그것을 홍보하기 위해서 인터뷰를 하시거나 그런 사이 장면에 이제 카메라가 인터뷰가 진행되고 있지 않은 상태에 찍힌 이야기하는 모습들을 봤을 경우에 오히려 그 여성분이 더 리더십이 강하고 오히려 남자는 더 조금 조용한 스타일이고 이런 것들이 보이는 경우들이 굉장히 많이 있거든요. 네. 네. 그러니까 사실 텔레비전 앞에서 내가 찍히고 있다라는 모습보다 그게 찍히지 않는다라고 생각하는 모습이 보였을 때 그 모습들이 훨씬 더 많은 이야기들을 하는 거죠. 그러면 우리가 상대편 이성이 나에게 관심이 있다라는 어떤 신호를 아는 방법 뭐가 있을까요? 뭔가 터치를 한다든 요즘 보면은 김종국 씨하고 뭐 홍진경 씨인가 홍진경 네. 씨인가 그 두 분이 이제 이렇게 많이 그 핑크빛 로맨스 있잖아요. 네. 그럼 방송의 설정이겠지. 근데 그거 딱 보면 알지 않아요? 그냥 에너지가 느껴지잖아요. 에너지가 네, 좀 뭔가 보면 좀 안다. 네. 촉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걸 보면은 또 그런 게 있잖아요. 결혼하기 전에 이 사람이 나에게 관심이 있다라는 부분들이 어떤 부분들을 통해서 이게 드러나는 게 있잖아요. 네. 뭘 보고 이렇게 좀 알 수 그렇지. 있을까요? 그러니까 네. 일반적으로 여자들은 남자한테 관심이 없는 척, 네. 뭔가 이런 걸 그래서 많이 시크한 하는데 척? 실제로 말로는 관심 없는 척 하는데 어떤 비언어적인 행동을 보니까 아 이건 무진장 관심이 있는 거다. 그렇죠. 이게 대표적으로 어떤 게 있어요? 기본적으로 그 동작 하나를 가지고 이렇다라고 딱 그 집중해서 하나의 동작에 하나의 의미를 가지고 있다라고 얘기할 수는 없고요. 여러 가지를 같이 상황과 뭐 문맥 다 같이 해서 봐야 되거든요. 그런데 말씀을 드리자면 우리가 맛있는 음식을 먹었을 때나 좋아하는 연예인을 봤을 때나 뭐 가고 싶은 것을 봤을 때 아니면 기다리던 뭐 야식이 도착했을 때 이럴 때 나오는 행동들이 어떤 것인지를 가만히 생각해 보시면 박수. 네, 굉장히 쉽게 알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예를 들어 가장 기본적인 것으로 내가 좋아하는 사람이 있거나 마음에 드는 사람이 있을 때에는 몸의 상체를 오픈할 수밖에 없어요. 네, 내가 앞에 있는 이런 모든 물건들을 다 치우려는 행동들이 나타나거든요. 네, 이 사람과 나 사이의 물리적인 거리 사이에 무엇인가를 맞게 만드는 이런 것들이 다 귀찮게 다 이제 좀 치웠으면 좋겠다 이렇게 느껴지기 때문에 이 사람과 나 사이에 물건을 가지고 있지 않으려고 하고 예를 들어 가방을 멜 때에도 나와 이 사람 사이가 아니라 이 사람 오픈할 수 있는 상태에서 반대쪽으로 가방을 맨다든지 들고 예를 있던 들어서 손을 바꾼다든지 남자가 있는데 야 나 너 정말 좋아 그러면서 핸드백을 앞에 딱 놨어. 그러면 이거는 그냥 말로만 좋아하는 거구나. 네. 아, 그럴 수 아직은 있겠구나. 편하지 않은 거죠. 그런 남자가 아. 있어요, 근데 그런 남자가 있어요. 아 여자분이 여자분이 남자한테. 여자분이 네. 네, 그리고 이제 보통 이제 고개를 잘 끄덕여 주신다든지 그리고 우리가 그렇구나. 이야기하는 것 중에
눈에서 꿀이 떨어져요 이런 이야기들 와, 있잖아요. 네. 멋있는 그 느낌 알아요. 네, 시선이라는 것은 우리가 정말 무섭거나 또는 역겹다고 생각을 하거나 좀 봐서는 안 된다라는 것을 보았을 때 우리의 뇌가 나의 뇌를 보호하기 위해서 차단하는 작용을 하는 거거든요. 네,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눈을 하고 감기도 하지만 우리가 슬쩍 너무 대놓고 감을 수 없을 때는 약간 물리적인 공간을 확보하기 위해서 몸을 뒤로 당긴다든지 민다든지 또는 몸을 상체를 반대쪽으로 이렇게 돌린다든지 네, 이런 방식으로 해서 당신과 동의하지 않는다라는 것의 행동을 보여주려고 하거든요. 네, 그래서 누군가가 정말 두렵지 않고 마음에 들 때는 그 사람을 이렇게 쳐다볼 수밖에 없죠. 더 보고 싶다라고 저는 이게 하잖아요. 가까이 가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시선이 가까이 가서 사람들이 부담스럽다고 그러더라고요. 네, 그것도 되게 중요하신 말씀 중에 하나예요. 네. 네, 우리가 뭔가 관심 있고 네. 보고 싶으면 이렇게 앞으로 가잖아요. 그렇죠. 네, 근데 뭐 누군가 냄새 난다, 싫다 이러면 그 뒤로 이렇게 그렇죠. 멀리 가잖아요. 맞아요. 네. 그런데 그게 조금 더 보고 싶을 때, 더 가까이 듣고 싶을 때도 몸의 상체가 앞으로 올라가끔 되거든요. 네, 책에 보니까 그 내용이 나오더라고요. 자기만의 안전 거리가 있다. 네. 그 거리를 누군가 침범을 당했을 때 네. 뒤로 물러나는 경우도 있고 네. 오히려 그것을 갖다 허용해 주는 부분이 있는데 네. 그래서 내가 저 사람하고 얼마나 친하지? 그래서 한번 쓱 들어가 볼 필요도 있다. 네. 갔을 때 네. 물러나지 않는다면 나랑 어떤 친분 관계를 좀 있구나. 네. 갔는데 물러나. 이러면 아직까지 멀었구나. 그렇죠. 네. 에드워드 홀 이제 아쉽다. 근접학이라는 것을 통해서 네.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본인만의 소유하려고 하는 공간이 있다라는 이야기를 했어요. 이제 45cm까지가 우리가 보통 친밀한 거리라고 해서 네. 누가 45cm의 공간 안에 들어와도 이 사람이 나를 해치지 않을 것이라는 것, 나의 안전이 보장될 것이라는 것, 그거에 대한 확신이 들 수 있는 사람들. 그러니까 이 사람이 가까이 들어와도 내가 긴장하거나 경계하지 않아도 되는 사람들, 그러니까 가족, 애인 또는 애완동물들, 우리의 심장과 폐를 맞닿을 수 있는 사람들이 들어올 수 있는 부분이거든요. 네. 그런데 보통 이 공간을 내가 원하지 않은 사람들이 들어오면 안 되는 공간에 들어온 경우에 우리 이제 스트레스 호르몬 코티졸이 막 올라가면서 혈압이 상승하기 시작해요. 네. 내가 어느 순간 있을지도 모르는 공격에 대비해야 되는 상황을 갖추어야 되기 때문에 그러는 건데요. 네. 그래서 내가 누구한테 이렇게 살짝 다가갔는데 음. 이 사람이 나도 모르게 약간 몸을 뒤로 다시 본인의 공간을 확보하려는 노력을 한다라는 것은 내가 지금 나도 모르는 사이에 상대방한테 위협의 메시지를 전달하고 있다는 거거든요. 네, 그럼 나도 모르게 이 사람이 지금 불편해하는구나라는 것을 느끼고 나도 살짝 다시 이 사람이 원하는 공간을 확보할 수 있게끔 물러나 주는 것이 근데 굉장히 그때 중요하죠. 가만히 있으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이 사람 내가 들어갔는데 네, 가만히 이분은 있으면 가만히 좋은 계시면 거예요? 그만큼 들어와도 위협을 느끼지 않는 친밀감. 상태로 받아들이는 거죠. 그런데 네. 그만큼 들어오면 괜찮은 사람이 있어요. 근데 담배 냄새 때문에 그런 거 있잖아요. 그 친근감은 좋긴 한데 친근감하고 상관없이 냄새 그렇죠. 때문에 담배 좀 때문에. 떨어졌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는데 네. 그거는 친근한 게 먼저인가요? 냄새가 먼저인가요? 그것도 상황에 따라 다르겠죠. 네. 그러한 상황을 표현할 수 있는 관계라고 하면 네. 충분히 오히려 다이렉트하게 이야기를 할 수도 있을 냄새나, 것이고. 저리 가. 네. 근데 중요한 건 상대방이 나와 내가 생각하는 것보다 더 많은 물리적인 공간을 필요로 하고자 할 때 네. 사실은 그게 내가 싫어서라기보다 자라온 환경 때문에 그런 걸 수도 있거든요. 예를 들어 똑같은 제 친구들이 이제 외국에서 한국 여행을 왔는데 한 명은 뉴욕에서 왔고 한 명은 덴버에서 왔어요. 네. 그래서 이제 세 명이서 같이 홍대 거리를 돌아다니는데 덴버에서 온 친구는 계속 짜증을 내는 거예요. 화를 내고 짜증이 막 여기까지 올라왔어요. 막 사람들이 계속 어깨빵을 당하니까. 왜 자꾸 부딪히냐? 네, 막 인상이 이미 이렇게 막 찌그러졌어요. 네. 근데 뉴욕에 있는 친구는 똑같은 상황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런 것들을 느끼지 못한다라는 거예요. 뉴욕에 있는 친구는 네. 그게 일상적으로 많이 경험했었고 네. 네. 비슷하니까. 이미 본인이 인구 밀도가 높은 곳에서 생활을 하면서 본인이 요구하는 그 본인의 친밀한 거리가 좀 많이 줄어든 거예요. 네, 그래서 모르는 사람이 조금 더 들어오더라도 그거에 대해서 예민하게 반응하지 않는 반면 다른 덴버에서 온 친구는 항상 본인의 공간이 넓었잖아요. 네, 어디를 가도 넓었고 차를 운전할 때도 항상 이렇게 넓은 데서 운전을 하고 그러다 보니까 누군가 조금만 자기 공간에 들어오면 그것을 굉장히 불편하게 생각을 하는 거예요. 덴버는 너무 먼데 경남 창원에 계신 분이 서울 올라오면 굉장히 불편하대요. 네. 차를 몰고 가는데 쪽이 좁아서 그러니까 자기는 자기 고향이 좋대. 서울만 가면 복잡하대. 네. 답답하대. 아마 이런 부분도 그 적응하는데 지역에 시간이 대한 걸리는 것 자체가 그렇죠. 그런 면이 있는 네. 겁니다. 네. 그렇죠. 좋습니다. 제가 라이브를 계속 찍고 있었어요. 이제 종료를 할 거니까. 네. 네. 인사? 인사를 해야 되나요? 아니 이제 아니에요. 예, 종료하겠습니다. 이제 네. 안녕히 계세요. 네. 안녕히 계세요. 네. 저희 팟캐
팟캐스트가 주로 강의하시는 분들이 많이 들으세요. 네. 저희 뭐 유명한 팟캐스트가 아니라 뭐 주변 아시는 저희 분들이 유명해요. 왜 자꾸 낮추죠? 우리 유명합니다. 근데 아무튼 유명해질 강의하시는 거고. 네, 그럼요. 분들이 많이 들어오시는데 네. 강의를 좀 잘하려면은 이런 몸짓이 좀 필요하다. 음. 혹시 좀 도움이 될 만한 말씀을 좀 하나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가장 먼저 생각이 나는 것은요. 물론 기술적인 부분들, 그러니까 예를 들어 내가 전달하고자 하는 강의 내용을 어떻게 뭐 손짓이나 동성 같은 것, 뭐 시선의 움직임, 뭐 배율 같은 것을 이용해서 비언어적으로 전달할 것인가 그런 내용들도 있지만 그거 이전에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은 사람들 앞에서 강의를 하시거나 서는 직업들을 가지신 분들이 항상 그 떨림이라는 걸 가지고 계시잖아요. 어느 자리에 가도 내가 준비한 그쵸. 내용들을 네. 조금 잘 전달할 수 있을까? 그리고 이 강의를 하는 사람의 입장으로서 같지만 가끔씩 이렇게 동기부여가 되지 않는 학습자분들을 만나면 그 분위기와 약간 예, 그렇죠. 그런 차가운 시선에 약간 당황을 하게 되는 네, 그런 경우들도 있고 한데 그렇게 뭔가 오늘 일이 참 학습자들이 쉽지 않겠다라는 생각이 들 때마다 우리의 몸에선 이미 반응을 하잖아요. 아무래도 무대 딱 걸어서 나갈 때조차 아마 걸음걸이부터 다른 때와 좀 다르게 걷게 될 것이고 네, 이미 마음가짐 자체가 뭔가 약간 주눅 들어져 있는 상태로 시작을 하실 수도 있는데 우리가 그 몸짓을 조정하는 것만으로도 해서 호르몬의 변화를 가지고 올 수 있다라는 것이 하버드 경영대학원의 연구 결과예요. 네, 그래서 우리가 자신감이 있을 때 공간을 많이 확보하고 어깨를 펴고 몸을 크게 확장시키고 많은 공간을 차지하는 그런 몸짓을 2분만 하는 것으로 해서 우리 이제 남성 호르몬이라고 알려져 있는 테스토스테론이라는 자신감 호르몬이 이제 상승이 되고 반대로 이제 코티졸이라는 스트레스 호르몬이 감소가 된다라고 하거든요. 네. 요지는 무엇이냐면 저는 이제 강의를 시작하기 전에 이제 뭐 대기를 하고 있잖아요. 대기하고 있는 자리에서 절대 자리에 앉아 있지 않아요. 진짜요? 네. 건방진 앉아- 자세로 서 있나요? 네, 건방진 자세일 수도 있지만 이제 보통 원더우먼이라고 하죠. 이렇게 예. 내가 자신감이 있었을 때 나오는 내가 이 무대가 완벽하게 준비되었을 때 설레임으로 나간다라고 하는 그러한 자세를 하고 있다가 내가 호출을 받고 걸어 나가는 것과 내가 의자에 앉아 있다가 일어서서 걸어 나가는 것은 첫 발을 내디딜 때 에너지 자체가 다르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네. 그래서 그래서 중간에 쉬는 시간 같은 거 있을 때는 만약에 네. 그때는 어떻게 그때도 안 앉아 있어요? 네, 그때도 앉지 않아요. 서 있어요 그냥? 네. 그 사람들하고 얘기하거나 아니면 네, 가만히 그건 서서 뭐 아니고. 보거나. 네. 저는 맨날 앉아 있는데 힘들어서 안 되겠네요. 너무 힘들 때는 들어가서 앉아 있기도 해요. 긴 강의를 할 때는. 그 긴 강의 할 때 있잖아요. 네. 뭐 4시간, 8시간. 네. 그렇죠. 근데 2시간 특강은 괜찮을 것 같은데 그쵸, 긴 네. 시간은 조금 네. 힘들 것 같아요. 네. 그래서 내가 이 자리를 준비된 자세로 지금 이 자리에 서서 내가 앞으로 준비한 내용을 강의를 할 것이다라는 것을 전해드리기 위해서는 이미 우리가 첫 번째 안녕하세요 이상은입니다라는 인사 첫 번째 마디를 건네기 전에 학습자분들은 강의하는 사람들 이미 다 보고 있잖아요. 네, 그때 그 사람이 전해지는 자신감이라든지 얼만큼 준비가 되어 있는다든지 얼만큼 이 분야의 전문적인 사람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이미 첫 마디를 시작하기 전에 학습자분들은 그 사람이 전해주는 비언어적인 사인들을 통해서 다 읽는다라는 거예요. 네, 그래서 내가 좀 떨리는 자리에 가더라도 내가 떨리는 자리에 갔다라고 하면 분명 그것에 맞는 행동을 하고 계실 텐데 그것을 좀 이겨내는 행동, 어깨를 펴고 고개를 딱 드는 행동을 하심으로써 내가 갈 수 있는 준비를 하실 수 있다라는 것. 네, 그리고 몸을 이렇게 어떻게 갖추느냐에 네, 내 마음의 심리적인 상태가 만들어진다. 변화한다는 거죠. 이런 예. 거죠. 그리고 저도 이제 방금 얘기했듯이 앞에 가서 이동훈입니다라고 했는데 반응이 싸해요. 네, 그럼 제가 꼭 하는 얘기가 있어요. 반갑습니다. 이동훈입니다 했는데 싸해. 그러면 별로 안 반가우신 것 같아요. 이러면 네, 부정적인 피드백인데요. 네. 그러면 이제 분위기가 살짝 풀어지면서 괜찮아지더라고요. 네. 저만의 노하우였습니다. 소통적인 입장으로 우리 이동훈 코치의 지금 이 방법은 어떤 것 같으세요? 근데 저는 뭐 상황에 따라 좀 다르긴 한데 그런 분위기가 있잖아요 분명히. 네. 또 사실 그 교육생이 너무 다양하니까 아예 의욕도 없는 친구들이 막 앉아 있기도 하고 한데 저 같은 경우에는 그러면은 그냥 더 아까 얘기한 것처럼 그 바디랭귀지가 그죠 어떻게 보면은 좀 더 에너지 있게 목소리 크게 한다거나 그렇죠 아니면 조금 더 이렇게 액션을 좀 과하게 하면 그래서 조금 보는 것 같아요. 네. 그렇죠? 그런 관점이 있죠. 네. 네 그렇지 않고 이제 사실 예전에 처음에 초짜할 때는 처음에 시작할 때는
이제 그런 거에 분위기에 휩쓸리니까 만약에 정말 교육생이 좀 그런 교육생이 있으면 좀 속으로 잘못 걸렸다. 오늘 정말 죽수겠구나 생각이 들었는데 네. 지금은 이제 어쨌든 저희가 이제 프로니까 그런 것들도 감당을 해야 될 것 같아요. 네. 예, 그런 어떤 방식이든 좀 이렇게 붐업할 수 있는. 근데 우리 교육하다 보면 네. 한 사람이 이렇게 딴지를 탁 걸고 들어올 때가 있잖아요. 네. 그 순간에 분위기가 좀 안 좋아졌어요. 네. 그래서 뭔가 좀 이렇게 얘기를 하고 이랬는데 나 자신이 뭔가 좀 다시 리마인드를 해야 되잖아요. 네. 그때 어떤 자세를 취할까? 그것도 건방진 자세를 하기 좀 그렇잖아요. 그때는 다 보고 있으니. 네, 그렇죠. 저는 공간 이동을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아. 그러니까 네, 공간에 대해서 우리가 어떠한 과거의 어떤 기억이 뭐 음식이라든지 노래라든지 날씨라든지 아니면 냄새라든지 이런 것과 연관되는 앵커링 현상이라고 하는데 그런 게 나타나는 경우들이 생기거든요. 네. 그러니까 예를 들어 내가 어떤 남자와 헤어졌는데 그날 길을 가다가 어떤 노래가 들렸단 말이에요. 근데 그때 그 들었던 노래가 너무 기억에 남았는데 한 10년 있다가 그 노래를 들었는데 그때 생각이 나요. 그렇죠. 네, 또 이렇게 연결되기도 하고 과거에 어떠한 음식을 먹고 너무 체해서 힘들었던 그 감정이 그 음식과 연결돼서 다시는 그 음식을 못 보게 되는 경우들도 있고. 근데 우리가 이제 공간도 그렇게 감정과 연결이 되거든요. 네, 그래서 예를 들어 만약에 우리 앞에 어떤 강사분이 강의를 하셨는데 네. 잠깐 들었는데 완전 분위기가 엉망이었던 거예요. 네. 근데 그분이 이제 어떤 예를 들어 무대 뭐 오른쪽 편에서 이제 그 강의를 마무리를 하신 거예요. 네. 그러면 내가 들어갈 때에는 이제 그 분위기를 상쇄하기 위해서 바꾸기 위해서 변환시키기 위해서 장소를 다른 곳에서 시작을 하시는 거예요. 오. 네. 지금 왜냐하면 그분이 강의장의 오른편에 서서 말씀을 하셨잖아요. 네. 그래서 제가 제 강의를 시작하면서 오른쪽에 똑같이 서서 시작을 하면 보는 학습자 입장에서는 같은 공간에 이제 그렇네요. 같은 사람이 서 있는 게 된 거예요. 네. 네, 그래서 내가 쓸 때는 완전 반대 방향에 서서 왼쪽에 서서 그 새로운 분위기를 전환시키는 방법 또는 앞에서 어떤 사회자분이 저를 소개를 시켜 주셨는데 너무 잘해 주신 거예요. 이미 막 분위기를 막 띄워놔 주신 거예요. 네. 그럼 제가 들어갔을 때 그 사회자분이 서 계셨던 같은 공간에 서서 시작하는 방법. 네, 그렇게 하면 그래서 있구나. 같이 가져가는 거죠. 네. 이게 제가 그런 생각을 전혀 못했는데 네. 실제 그런 게 디테일하게 되게 영향을 줄 것 같아요. 네. 그렇죠. 네. 그러니까 저희는 사실 그런 인식 없이 어떻게 하면 될까 이렇게 했는데 이런 것들을 다 정리가 그렇죠? 네. 해주시면 더 좋을 것 같아. 더 좋을 것 네, 같아요. 몸짓 읽어주는 여자 다 정리가 되어 있죠. 네. 책이 다 있어요. 네. 아무튼 내가 뭔가 안티적인 입장에서 그 상황을 해결했다고 하면은 네. 그 자리를 벗어나서 옆자리로 옮긴다든지 해서 네. 좀 과정을 진행하게 되면 네. 나 자신도 좀 다른 느낌이 들 것 같아요. 네, 거기서 벗어나는 것. 그리고 네. 이제 질문을 받으시게 되면 뭔가 그 내가 예상치 못했던 질문을 받거나 좀 당황하게 되거나 뭐 분위기가 약간 쌓여진 것 같아서 내가 주눅들게 되면 대부분 질문을 받으면서 이제 하시는 행동들이 있거든요. 네. 네, 그러니까 갑자기 마이크를 들고 있던 손을 이제 위로 치켜 올리고 다른 손을 반팔짱식으로 이렇게 아, 네, 몸을 한다든지 아니면 질문을 받고 연단 뒤로 옮긴다든지 아니면 질문을 받고 서 있는 자리에서 나도 모르게 뒷걸음질을 친다든지 이런 식으로 행동으로 나타나게 돼요. 그러면 이제 그것을 보는 사람들이 다 똑같이 보고 있거든요. 네. 네, 그래서 뭔가 조금 내가 생각해 보아야 할 만한 질문을 받으셨을 때에는 행동을 의식적으로 전략적으로 바꾸시는데 어떻게 바꾸시는 거냐면 팔짱이 껴지려고 할 때 이거 살짝 바꿔서 이렇게 턱을 비비는 것과 같은 제스처를 바꾸시는 거예요. 네, 테드 톡을 보시면 테드 톡에서 굉장히 이제 인기가 많은 컨텐츠를 강의한 연사들이 가장 잘 쓰는 제스처 중에 하나이기도 한데요. 이제 우리가 턱을 비비는 것은 뭔가 혼잣말을 하거나 생각을 할 때 나오는 제스처 스티브 중에 잡스 하나거든요. 그 그치, 사진 스티브 있죠. 잡스의 사진이 네. 딱 네, 떠오르는 맞아요. 거예요. 네. 그래서 우리가 뭔가 결정을 내리고 생각을 낼 때 턱에다 손을 올리는데 그래서 우리가 똑같은 이야기를 하더라도 이렇게 뒷목을 비비면서 믿고 맡겨주세요라고 뒷목을 이렇게 비비면서 이야기를 하는 것과 네, 골치 아파 이런 뜻. 그죠. 네, 턱에다 손을 딱 올리고 믿고 맡겨주세요라고 이야기하는 건 같은 이야기를 하지만 보는 사람한테 다른 시각적 메시지를 전달을 하게 되는 어허. 거거든요.
네, 그래서 그분들이 뭔가 중요한 이야기를 하기 전에 이렇게 턱을 2초 정도 비비는 듯한 모습을 보여주고 이야기를 하게 되면 이것이 내가 굉장히 심사숙고한 결과에 나온 해답이고, 그리고 내가 지금 턱을 비비고 있다라는 것은 내가 어떠한 일이 있어도 이것을 해결할 만한 능력을 나는 가지고 있고 그 해결 방법을 찾을 것이다라는 굉장히 그러한 메시지를 전달해줘요. 그래서 말씀하신 것처럼 스티브 잡스나 이제 힐러리 클린턴 같은 경우에도 보통 전기 자서전 쓰시는 분들이 대부분 표지가 다 이렇게 턱에다 손을 올리고 있는 맞아요, 제스처죠. 맞아요. 네. 네. 턱에다가 이 두 손으로 이렇게 쥐는 건 어때요? 이렇게 첨탑이라는 첨탑은 네, 도널드 제스처. 트럼프. 이것도 봤는데. 저도 제 책에서 이렇게 했는데. 써봤구나. 네. 완벽한 맞네요. 소통법에 이렇게 네. 찍었는데 네. 신뢰가 가는 포즈죠. 자신감을 드러내는 제스처이죠. 첨탑 잘했네요. 제스처는 자신감, 네. 권위를 드러내는 권위. 전문성을 드러낼 수 네. 있는 제스처예요. 그러니까 이 포즈가 아주 일반적으로 좀 좋은 포즈가 있고 네. 나쁜 포즈가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팔짱을 끼는 거는 일반적으로 나쁘잖아요. 그렇죠? 네, 나쁘다라고 말을 할 수도 있지만 어떠한 언어적인 내용과 매치가 되었느냐가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팔짱 같은 경우에는 내가 사람들과 이야기를 하거나 뭔가 오픈된 개방성, 수용성을 보여줘야 되는 자리에서 팔짱을 끼고 있으면 전혀 다른 메시지가 전달이 되는 거죠, 상대방에게. 네, 그렇지만 무언가 내가 집중하고자 할 때도 팔짱 끼는 제스처가 나오거든요. 집중할 때도 팔짱을 끼게 돼요. 네, 상대방한테 고민할 때. 네, 주변에서 나오는 정보들을 잠깐 차단하겠다는 의지를 보여주는 건데, 그래서 우리가 보통 독서실 책상에 앉으면 공부가 집중력이 높아진다라고 하죠. 네, 우리가 막고 다른 보이는 것들을 차단하기 때문에 마찬가지로 우리가 뭔가 집중하고자 할 때도 팔짱을 끼는 방식으로 해서 다른 외부적인 지금 정보를 차단하려는 의지를 보여주는 거거든요. 그래서 보통 팔짱 프로필 사진 했을 때 팔짱 끼는 자세도 굉장히 맞아요. 많이 찍으시잖아요. 많잖아요. 네. 이렇게 팔짱 끼고 많이 찍잖아요. 네, 그러니까 팔짱이 어느 언어적인 내용, 어느 상황에 들어가느냐에 따라서 다른 거고요. 그러니까 모든 몸짓이 다 좋다, 나쁘다, 긍정적이다, 부정적이다가 있는 게 아니라 네. 상황이나 맥락이나 네. 뭐 여러 가지에 맞게 네. 되는 거다. 근데 우리가 그 거울 뉴런이라고 그러나요? 네. 예, 서로 간에 그런 게 있잖아요. 네, 대화를 하다 보면 한 사람이 팔짱을 껴요. 네, 그럼 상대방도 팔짱을 껴. 네. 그러니까 한참 얘기를 하는데 이런 부분에서 이게 좀 잘못되었나요? 아니면은 그게 자연스러운 건가요?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는 그건 것 같아요. 그 강의를 하러 갔는데 나의 이야기를 듣는 사람이 팔짱을 낀다는 거잖아요. 네. 그렇죠. 근데 팔짱은 우리가 추울 때 끼기도 하죠. 그렇죠. 사실 추울 때 끼는 팔짱, 우리가 방어적일 때 끼는 팔짱은 살짝 모양이 달라요. 네, 그래서 그걸 구별할 수가 있지만 일단 일반적으로 보편적으로 봤을 때 우리가 뭐 방어적일 때 팔짱을 끼기도 하지만 추울 때 팔짱을 끼기도 하고, 또는 실내에 있지만 에어컨이 많이 나올 때 팔짱을 끼기도 하고, 학습생들이 앉아 있는 의자에 팔걸이가 없을 때 팔짱을 많이 끼기도 하거든요. 네, 이런 상황에 따라서 팔짱을 많이 끼지만 팔짱을 끼었을 때 상대방의 이야기를 38%를 더 기억하지 못한다라는 연구 결과가 있어요. 네. 그리고 팔짱은 단지 내가 편해서 또는 내가 습관적으로 끼는 자세일지는 모르겠지만 상대방한테 나한테 다가오지 마세요라는 메시지를 어쨌건 전달하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더 좀 중요한 어떻게 보면 습관적이지만 의도적으로 고쳐야 하는 팔짱 중에 하나가 아닐까라는 생각을 하고요. 방금 얘기 딱 들으면서 무슨 생각이냐면 그 제가 그분하고 얘기하면서 네. 팔걸이가 없었구나 네, 생각을 했어요. 팔걸이가 없어서 네, 사실 팔짱이 이렇게 편했던 것 네. 같아요. 근데 남자들은 굉장히 많이 이렇게 해요. 얘기하는 네. 것 같아요. 여자분들은 안 그러는데 네. 남자분들은 그냥 습관적으로 많이 그러니까 그러고 잘못된 많이 습관인 것 끼시는 것 같아요. 잘못된 네. 습관. 근데 이제 교육을 하러 가면 그렇게 팔걸이가 없는 장소들이 꽤 많잖아요. 그렇죠. 네. 그냥 의자니까. 네. 근데 이제 교육생분들이 팔짱을 끼고 있다라는 것은 그만큼 또 이제 점점 닫혀지고 있다라는 이야기이기 때문에 사실 우리가 팔짱을 끼고 정말 막 신나고 즐겁기 되게 힘들거든요. 신나고 즐거우면 막 팔을 열어서 막 흔들고 싶잖아요. 네. 네, 그렇기 때문에 팔짱을 낀다는 것 자체가 강의한 사람한테는 굉장히 적 같은 행동 중에 하나인데 맞아요. 아니 저도 그러면 싫어. 네. 강사 저도 입장에서는 어떻게 해야 돼요? 내가 어. 강의하는데 팔짱을 끼고 있어. 네. 많은 사람들이. 저는 가장 제가 그냥 쉽게 하는 거는 질문을 보통 3가지에서 4가지 정도를 해요.
네, 그래서 처음에 갔을 때 제가 맨 먼저 하는 질문이 저는 비언어 커뮤니케이션, 그러니까 나는 비언어 커뮤니케이션 관련 강의를 들어본 적이 있다 하시는 분 손 한번 들어주세요. 하면서 제가 손을 앞에서 들어요. 풀게 되네. 팔짱을 풀 수 있는 뭔가 방법들, 상황을 네. 다 그런 시켜요. 팔짱 풀 수 있는 그런 것들을 조금 이렇게 심어 놓는 거죠. 네, 그런 것들을. 그래서 질문을 한다, 손을 들게 한다. 네, 그래서 처음에 이제 비언어 커뮤니케이션 강의 들어본 적 계시는 분 손을 들어주시면 제가 먼저 이렇게 드는 걸 보여줘야 되죠. 그래서 들게끔 하면 이제 거의 안 드세요. 한 분, 두 분 이제 그런 강의를 아직은 일반화가 되어 있지 않으니까 그러면 이제 조금 더 쉬운 질문을 하는 거예요. 조금 더 많은 분들이 팔을 들 수 있는 팔을 질문. 그리고 나- 어때요? 비언어 커뮤니케이션 안 들어보신 분 들어보세요. 나들 거예요. 그러면 돼. 근데 들어보신 분 안 들어보신 분 둘 다 손 안 들어. 그런 그러니까 그런 계속 사람도 팔짱을 있어요. 끼고 맞아요. 있어. 네, 그래서 맞아요. 제가 그때 또 네 어떻게 번째 질문을 하는 거예요. 네 번째 질문이 뭐냐면, 그러니까 첫 번째 질문은 비언어 커뮤니케이션 강의 들어보시면 손 들어주세요. 이러고 두 번째 질문은 그러면 비언어 커뮤니케이션 강의가 뭔지 모르겠지만 나는 뭐 사람들과 이야기하면서 손을 좀 잘 움직이는 편이다 하시는 분 손 들어주세요. 그러면 그보다 좀 많은 분들 들죠. 그럼 세 번째 질문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나는 손도 잘 안 쓰고 비언어 커뮤니케이션 뭔지도 모르는데 뭐 태어나서 머리털 나고 바디랭귀지가 뭔지 들어본 적 있다. 손 들어보세요. 이러면 조금 더 많이 드시죠. 네. 네, 그리고 네 번째 질문을 하는 거예요. 손 안 드신 분 손 들어주세요. 이렇게. 이거는 약간 위트가 있는데요. 네, 그래서 그럼 그때 빵 터지시거든요. 그쵸. 사람들 웃게 만들고 네. 그리고 이제 이제 사람들이 손을 어쨌건 다 한 풀게 번씩은 들 수 되네. 있게끔 이걸 그쵸. 이제 그걸 하는 거예요. 네. 유도를 하고 중간 중간에도 계속 질문을 하면서 손을 이렇게 들게 만들고 네, 만약에 팔짱 풀기 스킬이네요. 팔짱 풀기 스킬. 근데 그 스킬이 필요하다 이런 거잖아요. 네. 지금. 네. 팔짱. 사실 그런 교육 현장에서는 굉장히 그런 상황들이 많죠. 갑자기 네. 뭐 졸리거나 막 굉장히 또 긴 시간에 워크숍을 하게 되면 네. 막 사람들이 막 졸기도 하고 팔짱도 끼고 뭐 딴짓 많이 하는데 네. 여러 팔짱 끼면 가지 편하거든요. 이게. 네. 활동할 네.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팔짱을 끼면 우리의 이제 상체 부위, 그러니까 폐, 위, 간, 심장이 들어있는 이 중요한 우리의 생명과 관련된 상체 부위를 막는 거잖아요. 네. 네, 그래서 우리가 예전에 어렸을 때 엄마 아빠 뒤에 숨는다든지 음. 길을 가다가 어떤 멋진 척하는 남자친구 앞에 깡패들이 있으면 여자친구를 자기 뒤로 딱 이렇게 숨겨서 우리가 남자친구 뒤에 숨는다든지 이런 식으로 아니면 또 연단 뒤에 숨는다든지 네. 또 우리가 앉아 있을 때 어떻게 쿠션을 끼워안는 것만으로도 되게 안심이 되죠. 네, 이런 식으로 이제 네. 안심을 좋습니다. 본인을 편안하게 해주는 장치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저희가 좀 주제 좀 바꿔서 계속 우리 강의 얘기를 했으니까 좀 새로운 재밌는 얘기 좀 할까요? 그래서 제가 최근에 저 예전에 좀 잘은 몰랐지만 우리 아는 사이였는데 이제 두 분이 작년 아는 말부터 사이였어요? 5월 초까지 연예인 수준의 셀럽이 됐잖아요. 그래서 뭐 방송에도 나오시고 전지적 작가 시점 그쵸? 거기도 참견 시점. 예, 죄송합니다. 참견 시점. 참견 시점에 나오시고 그 다음에 이어서 뭐 여러 가지 음. 아침에 김영철 씨랑 FM 그쵸? 매주 네. 하죠. 네. 그것도 하고 뭐 인터뷰도 많이 하시고 그다음에 많이 불려다니시는 걸로 알고 있어요. 네. 그래서 사람들이 이제 와 갑자기 빵 뜬 스타 같은 느낌? 보통 그런 느낌이 드는데 요즘 어떠세요? 그런 생활을 좀 몇 개월 했잖아요. 네. 기분이 어떠신지 한번. 너무 감사하죠. 네, 그 전까지는 이 바디랭귀지나 비언어 커뮤니케이션 이쪽 부분이 저는 좋아서 시작을 하게 된 거였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뭐 강의를 하고 해도 강의가 많이 들어와야 생활이 되고 그쵸. 경제적인 생활이 될 텐데 사실 그런 거가 이제 힘들어도 다른 쪽 강의는 해야지라는 생각을 안 했었던 것 중에 하나도 저는 이 분야가 재밌기 때문에 그냥 내가 좋으니까 한다는 식으로 가고 있었던 거였거든요. 그러면서 이제 돈은 벌어야 하니까 이제 밤에 그 영어 가르치는 이제 그것을 투잡으로 뛰면서 이제 그렇게 해서 영어 강사를 하셨어요? 네, 영어 가르치면서 이제 투잡을 뛰고 이제 그렇게 경제적인 부분을 메꿔 나가면서 이쪽 강의를 했었던 그렇게까지 열심히 거였거든요. 하셨었구나. 그래서 이쪽 분야가 몇 년 정도 하신 거죠 지금? 강의를 한국에서 강의를 시작했던 거는 지금 한 6년, 7년 된 것 같아요. 그러면 지금 이 방송에 뜨기 전까지는 그래도 굉장히 좀 많이 어려움이 있었죠. 네, 그렇죠. 뭐 일단은 기업 강연의 일종에서 아직 인지를 잘 못하시고 그쵸. 이쪽 네. 부분이 많이 맞아요. 필요하다라는 것 자체를 잘 모르셨기 때문에 근데 이제 강의가 방송이 나가고 나니까 이제 이메일 같은 것도 되게 많이 주시거든요. 그러면 이제 자녀와의 관계에서 또는 이제 사람들의 관계에서 또 이제 내가 어떻게 해야 되나라는 질문을 굉장히 많이 주신 거였어요. 그러니까 너무 개인적으로 저한테도 연락 왔어요. 이상은 씨
아시냐고. 아, 그래요? 왜냐면 처음 봤는데. 예전에 블로그에 제가 포스팅을 맞아요. 했거든요. 네, 그때 그걸 강의 가지고 오셔서. 저한테 연락이 왔어요. 어. 그래서 이제 제가 출판사에 한번 연락해 보세요 해서 그렇게 연결 한번 해드렸어요. 그러셨구나. 이렇게 얘기하시죠. 앞으로 네. 알 사람입니다. 이렇게 얘기하시죠. 저는 그럼 6년 하셨는데 네. 사실은 그 여러 유혹들이 많았잖아요. 그러니까 비언어 커뮤니케이션을 집중하셨는데 네. 그렇게 이 분야를 계속 파고 오랫동안 한 어떤 그 원인이나 이유들이 있어요? 그걸 꾸준히 내가 지금은 저 이게 많이 안 되고 알려지지 않았는데 네. 이게 뭔가 나중에 잘 될 것이라는 그런 감이 있었어요. 잘 될 것이라는 감보다는요. 그냥 뭔가 제가 재밌어서 할 수 있다라는 걸 찾았다라는 게 되게 감사했어요. 네. 그러니까 이것을 제가 봤을 때 저는 이제 평생 이 일을 할 것이다라는 결정을 내리게 될 만큼 내가 좋아하는 일을 찾아서 무언가 매 순간순간 어떤 결정을 내려야 할 때 조마조마하지 않고 조금 더 롱텀으로 이것을 보고 무언가를 결정 내릴 수 있는 힘. 그러니까 무언가 잘 안 되는 것 같고 내 마음처럼 잘 안 되고 했었을 때 내가 지금 이거 치고 빠져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면 되게 불안한 마음이 되게 많이 클 것 같은데 앞으로 이제 이거 저 한 10년 한 거고 앞으로 못해도 한 30년 40년은 더 할 일이라는 생각이 드니까 모든 이제 뭐 이런 방송 섭외를 주시는 거나 또는 이런 게 들어올 때도 그렇게 막 욕심 부리는 게 아니라 조금 더 차분하게 생각하고 결정을 내릴 수 있는 그러니까 그 정도의 일이라는 일을 제가 찾게 됐다라는 게 되게 감사하죠. 그러면 우리가 보통 재미있고 의미 있고 이게 네. 두 가지를 많이 생각을 하는데 네. 혼자서 뭔가 이거에 뭐 재미와 흥미를 많이 느끼셨는데 네. 또 한편으로는 이게 사람들한테 중요하다. 네. 꼭 전달해주고 싶다. 네. 뭐 이러한 의미 같은 것가 좀 많이 생기신 거예요, 원래? 네. 그러니까 이게 지금은 그랬던 것 같아요. 그 사이사이에 제가 강의하는 컨텐츠들이 바뀌었는데요. 그러니까 처음에 어떻게 보면 큰 맥락, 같은 맥락으로 지금 가고 있는 거예요. 처음에 제가 이 분야가 재밌었던 이유가 상대방의 표정이나 몸짓을 가지고 이야기해주지 않는 그 내면을 알 수 있다는 게 너무 재밌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저도 이제 시선이 밖으로 해서 상대방을 알고 싶고 막 분석하고 싶고 막 그런 게 궁금해서 이제 이 부분이 재밌어졌는데 공부를 조금 하다 보니까 이제 그럼 나는 잘하고 있나라는 생각이 들면서 이제 다른 사람들을 보면서 저를 이제 보게 된 거예요. 그러면서 강의도 예전에 제 강의를 처음 초창기에 진짜 완전 비주류였을 때 그때 들으셨던 분들도 처음에는 이제 상대방의 몸짓을 읽는 강의를 많이 들으러 오시다가 그걸 몇 번 들으시고 나서 그럼 이제 나는 어떻게 써야 돼 이런 거를 이제 많이 물어보시고 시작하면서 강의도 그쪽으로 바뀐 거였어요. 그러면서 제가 한번 몸이 이제 아파서 큰 수술을 하고 신체적으로 굉장히 많이 아팠던 적이 있었는데 그때 이제 정신적으로나 육체적으로 많이 다운이 되면서 계속 그렇게 항상 누워 있고 어깨가 말려 있고 이런 상태가 되어 있었던 적이 있었어요. 근데 이제 그때 그 하버드에서 연구한 그 결과를 만나게 되면서 또 내가 이것을 동작을 바꾸는 게 단순히 내가 메시지를 발신하는 사람의 입장이 아니라 내 자신한테도 설득력을 가지는구나 해서 알게 된 거예요. 그러면서 또 강의 내용이 그쪽으로 바뀌게 된 거예요. 그래서 지금 사실은 처음 만나는 분들, 그러니까 방송에서 보시는 분들도 부분도 분석이 되게 많잖아요. 사실 그게 가장 그쵸. 재밌기 때문인 거거든요. 네, 그게 재밌기 때문에 그렇게 해서 사람들과 만나지만 결과적으로 제가 오고 와서 시간이 지나서 하고 싶은 이야기는 내가 어떤 바디랭귀지를 사용하고 그게 내 자신을 준비시키고 내 자신을 이해하고 설득하는 데 어떠한 영향들을 미치는지에 대한 그러니까 나를 위해서 내가 조금 더 행복하게 살려면 어떤 것을 인지해야 된다는 그 이야기를 하고 싶은 거거든요. 근데 그 이야기를 하려고 근데 이 이야기 먼저 하면 되게 지루하잖아요. 무슨 강의 같고. 그렇죠. 네, 그러니까 상대방의 먼저 관심 이렇게 좀 흥미 위주로 가게 되면서 시작을 한 건데 방송도 그런 방향으로 흘러가고 강의를 들으시는 분들도 점점 그 방향으로 이렇게 오시고 흘러가고 하니까 그게 되게 재밌더라고요. 네. 처음에 그럼 방송하면서 좀 아쉬웠던 점은 없으세요? 어떠세요? 아쉬웠던 점이라면 그런 게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 MBC 방송을 통해서 많은 분들이 이제 비언어 커뮤니케이션 그쵸. 이제 바디랭귀지에 대해서 알게 되셨잖아요. 네, 그런데 너무 고마운 프로그램이죠 저한테는. 이미 미국에서는 이런 프로그램이 굉장히 많잖아요. 많아요? 네, 드라마도 막 제작이 되어 있고 몇 시즌으로 막 라이투미 네, 라이투미 뭐 멘탈리스트도 굉장히 네네. 많고 그렇죠. 뿐만이 아니라 막 그냥 뭐 뉴스 시간에 일주일에 한 번씩 코너로 나와요. 그러니까 그 주에 뭐 인기가 많았던 연예인 또는 정치인들의 이제 바디랭귀지를 분석해주는. 전문가가 나와서 분석해요? 네, 가감 없이 다 까거든요. 네, 그렇게 하기도 하고
그리고 이제 대통령 후보들 또 이제 반복을 많이 하죠. 토론하면 그 다음날 바로 거의 모든 채널에 다 나와서 분석을 해주게 되고 굉장히 이것을 이해하려는 노력들이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거든요. 근데 이제 그런 면에서 전참 씨가 굉장히 감사한 프로그램이고요, 저한테는. 그쵸, 네. 그쵸. 근데 이제 아쉬웠던 게 있다면 이제 거기 토요일 예능 저녁에 예능 맞아요, 프로그램이다 맞아요. 보니까 재미. 무조건 재미있는 내용만 나가야 되는 그래서 거였어요. 편집이 많이 됐을 것 같아요. 엄청. 네, 그렇죠. 네. 그래서 이야기했던 부분 중에서 이제 편집이 많이 되고 재미있는 부분만 나갔다 보니까 제 기억은 한참 웃는 모습이 엄청 많이 나와가지고 웃으러 나오셨나 굉장히 예쁘게 많이 나왔어요. 아마 저기서 느낀 게 아마도 재미를 추구하기 위해서 굉장히 많은 말을 했을 텐데 그게 좀 네. 잘린 느낌이 들었어요. 네. 그게 좀 네. 아쉬웠어요. 네. 그렇죠. 그래도 굉장히 고마운 프로그램이죠. 얼굴을 알리셨으니까. 네, 그럼요. 그렇죠. 그럼요. 공중파가 쉽지 않습니다. 네. 근데 많은 분들이 아 진짜 표정이나 동작이 중요하구나라는 것을 인지할 수 있는 계기여서 근데 우리 말하는 거 되게 중요하고 스피치 되게 잘해야 되고 그게 나의 능력이기도 하고 나의 생각을 어떻게 명료하게 전달하는지가 정말 중요한 요소 중에 하나잖아요. 네, 그래서 중요하기도 하지만 사실 우리가 사람들 만났을 때 이 사람과 다시 만날 것인지 아니면 이 사람과 무언가를 함께 하고 싶은지 아니면 또 무언가 얘기가 나누고 싶은지 그런 거 볼 때는 단순히 말만 잘하는 사람이 아니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말을 하는 사람이 본인이 이야기했던 내용들을 실제 행동이나 그런 것들로 증명을 하는지 그래서 내가 그 사람의 말을 신뢰할 수 있는지에 대한 것을 우리가 함께 보잖아요. 그러면은 말을 잘하는 것만큼 중요한 거는 정말 행동이나 태도를 잘 갖추는 것도 중요한 요소라고 생각을 해요. 네, 그리고 특히 뭐 저도 그렇지만 여성분들 매일 막 오늘 뭐 입지? 내일 뭐 입지? 막 이번 주에 막 결혼식이라도 있으면 난리 나잖아요. 막 어떻게 뭐 입지? 되게 미스터리거든요. 막 옷장 터지는데 입을 옷이 없거든요. 맞아요. 네. 부럽다. 옷장이 터지네. 여성분들 보통 그런데 근데 사실 우리가 누군가를 만났을 때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인성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 것도 보면 그 사람이 입는 옷이 아니라 그 사람이 이야기할 때 맞아요. 표정이나 시선, 맞아요. 고개 맞아요. 끄덕임 이런 걸 통해서 어떤 태도를 가지고 있는지 어떤 표정과 몸짓을 통해서 어떤 이야기를 실제적으로 하려고 하는지 되게 중요하잖아요. 그러면 우리 매일 하는 질문처럼 오늘 뭐 입지? 내일 뭐 입지? 라는 질문을 함과 동시에 이제는 그렇다면 나는 과연 어떠한 태도나 몸짓 표정을 입고 있지라는 질문을 이제는 한 번쯤은 해봐야 될 때가 되지 않나라는 생각을 하는 거죠. 표정 전도사 같다. 저 궁금하게 떠나 있어요. 네. 제가 계속 물어보는데 김어준 씨는 어때요? 워낙 김어준 씨랑 같이 방송 인터뷰 찍으셨어요? 했어요. 네, 그때 뭐 SBS 짧게 했겠지만 그래도 느낌이 어떠셨어요? 블랙하우스 할 때 뵀는데요. 재밌을 것 같았어요. 재밌었어요, 굉장히. 네. 네, 되게 사람을 편하게 해주시는 분이었고, 네, 유쾌하시고요. 네, 유쾌하시고 굉장히 재밌었어요. 그러니까 텔레 화면에서 보이는 것처럼 이렇게 막 공격적이거나 막 그렇게 보이지는 그런 보통 날카롭잖아요. 네. 보통 굉장히 날카롭다고 이미지가 있고 네. 워낙 그분도 팟캐스트 오래 해가지고 네. 사실 원조죠. 팟캐스트의 원조. 네. 그렇죠? 워낙 유명한. 네. 저희는 어떤 것 같아요? 나중에 짧은 끝날 때 시간 한번 동안. 여쭤볼게요. 끝날 때 여쭤봐야겠다. 우리가 이제 어떻게 했는지. 맞아. 약간 네. 표정이 좋았어. 저희는 지금 몸짓 읽어주는 여자 이상은 저자를 모시고 팟캐스트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와. 제가 이게 들으니까 라디오스타 갑자기 중간에 윤정수 씨가 해주는 그 멘트 같아요. 어우. 아니 저희가 제가 네. 왜 얘기했냐면은 너무 재밌고 즐겁게 얘기를 막 해가지고 시간이 너무 많이 지났어. 나가가지고 저희가 페이지 최고의 페이지라는 제목에 답게 저희가 각자 읽은 책의 최고의 페이지를 선정해서 읽어줍니다. 네. 그 영광입니다. 부분 최고의 페이지를 진행하겠습니다. 들어가겠습니다. 자, 제가 찾은 최고의 페이지는 27페이지예요. 내용은 짧게 있는데 제일 아래쪽인데요.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이렇듯 손바닥을 보여주는 바디랭귀지는 우리가 하는 말이나 감정이 진실임을 강조하고자 할 때 사용한다. 이걸 보면서 제가 무슨 생각을 했냐면 아까 그 사기꾼은 어떻게 알아볼 수 있을까라는 부분과 이것과 좀 연결해 봤어요. 그러니까 무슨 생각이 들었냐면 사기꾼들은 손바닥을 안 보여주겠구나. 왜냐하면 손바닥을 보여주는 것이 내가 진실임을 강조하기 때문에 그런 의미에서 제가 이 부분을 보면서 손바닥은 그 사람의 진실 여부를 또 확인할 수 있는 하나의 요소가 될 수 있겠구나라는 생각을 가졌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사기꾼은? 사기꾼이라고 봤을 때 네.
보통 내가 누군가한테 무언가를 숨기려고 하거나 동의하지 않거나 또는 긴장을 했거나 할 때에는 손을 잘 보여줄 수가 없게 되고요. 특히 이런 자꾸 손을 덮으려는 행동들 아, 네. 또는 엄지손가락을 자꾸 가리려는 행동들 네. 이런 것도 굉장히 많이 나타나요. 또는 이제 막 손을 써가면서 이야기를 하던 사람이 갑자기 동작이 줄어든다든지 거짓말할 때는 네. 이때. 그런 행동들이 많이 나타나지만 정말 우리를 잘 속이는 그러한 사기꾼들 같은 경우에는 오히려 그런 동작들까지도 굉장히 자연스럽게 쓰는 연습을 하거든요. 네. 네. 사기꾼 초보냐 사기꾼 고수냐에 따라 아, 그렇게 달라지는. 있구나. 네. 그래서 손 동작 하나를 보신다기보다는요. 만약에 손 동작을 그러니까 준비하고 연습할 정도의 사기꾼이면 사실 손은 그렇게 움직이겠지만 다른 몸짓 그러니까 발의 움직임이라든지 또는 다리를 어떻게 꼬고 있는다든지 몸의 방향이 어느 쪽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통해서 내가 지금 불안하고 무언가 숨기고 있으려는 그러한 행동들이 나타나는 거거든요. 네. 네, 그러니까 지금 손바닥은 진실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예를 들어 발의 방향은 진실이 아닌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다든지 네. 이렇게 일치하지 않는 동작들이 나타나요. 발이 진실이 아니라는 거 어떻게 X자로 꼬아요? 보통 내가 숨기려고 할 때, 아, 내가 X자로. 숨기려고 할 때 X자를 꼬거나 긴장하고 있을 때 아주 X자를 꼬기도 하고요. 자주 보는데 네. 이런 거는 근데 그거는 이제 이렇게 보는 사람도 민감하게 그걸 반응을 할 수 있어야 되겠어요. 네. 인지를 할 수 있어야. 네. 보통 사실 잘 보는 모르잖아요. 연습을 조금 해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그렇죠. 발을 똑같이 꼬더라도 예를 들어 앞으로 이렇게 의자에 앉아서 앞으로 핀 채로 꼬는 거랑 의자 안쪽으로 아, 꼬는 거랑 또 네. 다르거든요. 근데 의자 다리 쪽을 안쪽으로 해서 접어서 꼰다라는 것은 내가 지금 불안함을 감추려는 그런 의도가 더 많아요. 그런 감정이 더 드러나는 경향들이 많지만 네. 발을 앞으로 핀 채로 꼬는 경우에는 지금 이 자리가 편안하기 때문에 내가 지금 굳이 어디서 가야 할 준비를 하지 않아도 된다라는 것을 의미하기도 네. 하거든요. 뭐 말로만 들었는데도 내 발이 어떤 모습인지 바로 그려지는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아무튼 손바닥을 많이 보여주는 의도적인 네. 나의 행동은 네. 오히려 나한테 좀 도움이 되는 네. 그런 거죠. 상대방한테 훨씬 도움이 되죠. 그리고 제가 보니까 그게 있는 것 같아요. 어떤 사람들과 대화를 하면서 저 사람과 오랫동안 만났는데 내가 친근한가? 이런 걸 볼 때도 손바닥을 보게 되더라고요. 네. 이 책을 보고 그러면서 아 이분과 소통을 하는데 저분이 이제 그러니까 사기꾼과 더불어서 네. 아니고 그러니까 이제 일반적인 관계에서 저분이 많이 손바닥을 보여줄 때가 있더라고요. 네. 그런 걸 보면서 아 저분은 이제 소통을 할 때 나에게 좀 진실로 많이 얘기하시는 거구나 이런 걸 좀 알 수 있는 어떤 네. 하나의 중요한 단서가 되더라고요. 네, 손바닥을 보여주면서 이야기를 하는 것만으로도 네. 다른 손바닥을 그러니까 예를 들어 그 포인팅, 그러니까 네. 두 번째 손가락을 세워서 이야기하는 이 포인팅 자세로 이야기를 하면 네. 똑같은 이야기를 해도 긍정적인 피드백이 28%밖에 나오지 않았대요. 네. 네, 그런데 같은 이야기를 하면서 손바닥을 보여주면서 이야기를 했을 때는 긍정적인 피드백이 84%까지 올라갔다는 연구 실험 결과가 있거든요. 네. 네. 손바닥으로. 저거를 보십시오 하고 딱 할 때 손가락으로 하지 말고 손바닥으로 해야겠다. 내용에 따라 다르죠. 아, 그러니까 예를 들어 아. 아직 사람들과 유대감이 형성되지 않고 신뢰 관계가 형성되지 않았을 때에는 손바닥을 많이 보여줄수록 나의 신뢰도가 올라가고 사람들한테 당신을 존중합니다 할 때 손바닥 보여주잖아요. 네. 네, 존중한다는 이야기 그리고 내가 하는 말이 진실이라는 이야기가 강화가 되는데요. 예를 들어 강의 후반에 들어가거나 정말 내가 중요한 부분, 내가 잘 아는 부분에 대해서 이것은 반드시 기억하셔야 된다라고 할 때는 손가락을 세워서 이야기하는 게 훨씬 더 효과적이에요. 네. 그러니까 긍정적인 메시지가 지금 더 강하게 전달되어야 한다라고 할 때는 손바닥을 펴는 손바닥을 제스처가 펴고. 더 도움이 되지만 네. 집중해야 된다라고 할 때는 이거- 손가락을 이거 펴는. 강의할 네. 때는 주로 손을 이렇게 많이 펴시죠, 이렇게. 네, 저는 보여주면서. 초반에는 손바닥을 많이 초반에는 펴고요. 네, 그래서 의도적으로 이제 초반에는 손바닥을 펴라. 그러니까 마이크를 왜 들고 있잖아요. 한 손에 많이 피나요, 이렇게? 네. 아, 네. 한 손을 많이 들고 있지 않은 손을 이렇게 펴서 계속 이야기를 하고 질문을 할 때도 막 이렇게 펴서 보여주기도 하고. 네, 근데 이제 네. 중요한 부분 뒤로 가는 부분에서는 이거 하나 기억하시는 거 아, 할 때는 그쵸. 손가락을 포인트. 펴서. 아. 네. 질문 받았을 때는 턱에 손을 올리고 네. 그러니까 때와 장소에 맞게 우리가 옷을 입는 것처럼 네. 언어의 내용에 맞게 이제 비언어적인 내용으로 변경을 시키는 거죠. 네. 네. 손이 중요하다라는 얘기와 더불어서 네. 그 얘기가 있더라고요. 눈에 대한 얘기. 네. 눈이 우리가 상대를 볼 때 눈을 본다라는 얘기가 있는데 네. 제가 저번 팟캐스트에서 정재승 씨의 12발자국에 보면은 네. 동양 쪽은 눈인데 네. 서양 쪽은 입을 본다라고 얘기하더라고요. 네. 그래서 뭐가 있냐면 키티라는 인형이 네. 우리 동양 쪽에서는 굉장히 사랑해봤지만 서양에서는 입이 없기 때문에 이거 음. 괴물로 본다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인기가 없다고. 그리고 이모티콘도 보면 네. 우리나라는 이렇게 딱 웃는 모습으로 이렇게 네. 이렇게 꺾임새로 하잖아요. 눈. 근데 음. 저기는 뭐냐면 옆으로 하잖아요.
점점 띄고 네. D 이렇게 하듯이 입을 강조하더라고요. 네. 그래서 서양은 좀 입을 강조하는 쪽이고, 그래서 서양에서 나온 그 뭐죠, 소설 보면 웃는 남자라는 게 있어요. 네. 네, 웃는 남자는 입이 찢어진 남자잖아요. 네. 그래서 그런 걸 보면서 입이, 그리고 배트맨에서 그 사람 누구예요? 조커. 조커도 네. 입이 찢어져서 찢어져서 나오잖아요. 네. 그런 걸 보면서 입을 강조하는 것이 굉장히 사람들에게 서양은 두려움을 음. 드러내는 거구나. 그러니까 입을 통해서 많이 얘기하던데. 네. 그래서 이 책에서는 눈이라고 얘기했고 서양에서는 입이라고 얘기했는데 네. 그걸 좀 정리해 주세요. 눈도 눈이고 입도 입이지만 사람들을 처음 만났을 때 가장 중요한 건 손이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손. 그렇구나. 네. 손. 그러니까 손은 동양 서양 별로 차이가 없이 동양사와 관계가 없이 이것은 상대방한테 당신의 안전을 보장한다는 메시지거든요. 보장. 빈 손에 손바닥을 아무것도 보여주는 없다. 거. 네. 무기가 없다. 네. 악수하는 것처럼. 네. 저희는 우리나라에 사니까 눈이 중요해요. 그렇죠? 뭐 서양인하고 얘기할 기회가 별로 없잖아요. 우리 서양 사람하고 얘기할 때 놀러 갔을 때만 그냥 네. 뭐 입을 웃어주고. 네. 눈이라고 해도 그것도 있는 것 같아요. 시선 응시, 네, 응시에 대한 시간이라는 것인데 이거 문화에 따라 굉장히 많이 다르잖아요. 네, 그리고 눈이 사실 내가 싫어하거나 무서운 거를 쳐다보는 게 가장 어려운 것 중에 하나인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고개를 끄덕이는 건 동일하지 않아도 하기 쉬운 동작 중에 하나이지만 네. 뭔가 무섭거나 이렇게 흉측하거나 위협적인 걸 쳐다본다라는 것은 굉장히 어려운 일 중에 하나거든요. 공포 영화 보면서 눈을 가리잖아요. 네, 공포 영화 보면서 정말 무서워 죽겠는데 눈이 이렇게 부릅뜨고 맞아요. 이렇게 되게 힘들잖아요. 네. 네, 마찬가지라고 해서 눈이라는 게 굉장히 중요한데 그때 라포 형성할 때 우리가 네. 보통 눈을 바라보잖아요. 네. 저는 이제 눈 보는 게 되게 익숙하고 좋아하거든요. 네, 근데 사실 눈을 계속 보면서 얘기를 하는데 그 시선을 오랫동안 그러니까 보긴 보는데 오랫동안 같이 보는 거 어려워하는 사람들이 많잖아요. 네, 그걸 맞아요. 적절하게 조절하는 게 필요할까요? 어떨까요? 계속 둘이 대화를 하고 있어요. 네, 우선은 내가 너무 많이 눈 맞춤을 안 하는 편이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그 부분엔 조금 연습 같은 걸 통해서 그것을 본인이 좀 편안하게 느낄 수 있는 때까지 연습을 하시는 건 필요한 것 같아요. 왜냐하면 우리가 시선을 차단한다는 것 자체가 상대방의 존재를 그러니까 인정하지 않겠다. 네, 반가워하지 않는다라는 그런 부정적인 메시지를 전달을 하잖아요. 네, 그러니까 내가 너무 쑥스러워서 못 쳐다볼 때에는 조금 이렇게 3초 또는 4초, 5초, 6초, 7초를 넘지 그쵸, 연습을 해야 않도록 되죠. 네, 그래서 늘려가는 방식으로 좀 연습을 하시는 것도 좋고요. 네, 정 안 좋을 때는 그런 이야기도 해요. 뭐 눈 맞춤 좀 잘하시는 편이세요? 뭐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하면서 네, 본인의 눈 맞춤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할 수 있는. 저는 너무 그런 잘해가지고 만들거나. 사람들이 부담스러워하는 것 같아요. 계속 보니까 한 시간씩 얘기하다 네. 그럼 이 사람들이 약간 눈이 흔들리거든요. 좋아하는 걸까요? 죄송합니다. 자, 다음 최고의 페이지로 가시죠. 네, 제가 뽑은 최고의 페이지는 202페이지입니다. 202페이지인데 아까 전에 이상은 저자님께서 간단하게 말씀하셔가지고 그냥 제가 쭉 읽는 걸로만 하게요. 네, 우리가 만드는 몸짓에 따라 호르몬의 수치가 변화되었다. 우리가 자신감에 넘치는 몸짓을 할 때는 자신감 호르몬, 남성 호르몬이라고 알려진 테스토스테론이라는 호르몬의 수치가 증가했다. 불과 2분 만의 말이다. 그 결과 좀 더 대범하게 생각하고 행동할 수 있었다. 그러나 반대로 자신감이 없을 때 나오는 몸짓을 2분만 하고 있어도 테스토스테론의 수치가 감소했다. 이 결과 모든 일에 부정적으로 반응하고 소극적으로 행동하게 되었다. 이뿐만 아니다. 자신감에 관여하는 호르몬뿐만 아니라 스트레스에 관여하는 코티졸이라는 호르몬에서도 변화가 생겼다. 자신감 넘치는 자세를 2분만 하고 있어도 스트레스 호르몬의 수치가 감소했지만 반대로 자신감이 없을 때 만드는 몸짓을 하면 스트레스 호르몬의 수치가 증가했다. 네. 여기까지만 네. 읽겠습니다. 제가 박종화 대표께서 이 영역을 선택한 이유가 있는 것 같아요. 첫 번째 숫자가 나와요. 두 번째 굉장히 어려운 단어들이 나와요. 그러니까 논리적이고 뭐라고 해야 되지? 그러니까 과학적인 그 얘기가 나오기 때문에 아마 이 영역을 선택하지 않았나. 의도하신 거예요? 지금 뭘로 몰아가는 거예요? 저는 이렇게 봤거든요. 박 대표님은 최소한 202페이지까지 읽으셨고 이 대표님은 그렇지. 27페이지까지 읽으셨고. 진짜요? 그렇게 볼 수도 있겠구나. 다 읽었는데. 다 읽었어도 그것까지를 증명하는다. 이런 네. 그럴 수도 있겠구나. 네. 자, 우리 유경철 대표께서의 최고의 페이지. 네, 제가 선택한 페이지는 67페이지입니다. 오프라 윈프리가 있는 사진, 유명한 사진이죠. 이거 네. 굉장히 많이 아실 수도 있는데 저는 중요하다고 생각해서 이걸 한번 선정했거든요. 읽어드릴게요.
가슴에 손을 올리는 이 몸짓만 잘 활용해도 한층 매력적인 사람이 될 수 있다. 왜냐하면 이 몸짓은 나의 진심과 진실을 강조하기도 하지만 당신의 마음을 이해하고 공감한다는 뜻도 전달하기 때문이다. 이 몸짓은 인간관계에서 가장 중요한 신뢰와 공감을 모두 아우르는 매우 중요한 메시지를 전달하는 비언어적 표현이다. 오프라 윈프리는 토크쇼에서 게스트가 슬픈 이야기를 하거나 힘들었던 이야기를 할 때마다 그에 알맞은 표정을 지으며 가슴 중앙에 한 손을 올린다. 네, 여기까지입니다. 네. 뭐 굉장히 유명한 얘기기도 하는데 네. 저는 사실 이 강의를 들었을 때 이게 시연을 하시거든요. 근데 그때는 그냥 뭐 당연하지 생각했는데 실제 이것들을 내가 막 해보니까 진짜 그런 느낌이 들더라고요. 네. 어때요? 이거에 대해 좀 설명을 좀 자세히 해주시겠어요? 제가 가장 좋아하는 비언어적인 제스처 중에 하나예요. 가슴에 손을 가슴에 올리는. 손을 얹는다. 네, 이 가슴에 손을 올리는 게 우리가 보통 심장에서 마음에서 이런 메시지를 전달하거든요. 우리 그런 말도 있잖아요. 야, 가슴에 손을 얹고 이야기해라.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그래서 실제로 얹어주는 거예요. 네. 내가 이거 진심을 이야기한다. 네, 그래서 가슴에 손을 올리는 제스처가 정치인들이 굉장히 많이 사용하기도 하고, 정치인들이 이제 뭐 재해 현장 이런 데 가면 이제 막 기자들이 사진을 찍잖아요. 네. 그러면 그 재해 현장을 바라보면서 이렇게 정치인들이 이렇게 안타까운 표정으로 가슴에 손을 다 올리거든요. 네, 그러면 그걸 이제 기자분들이 막 찍어서 이제 기사가 나가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정치인분들이 100마디의 정치를 이 제스처 하나로 하시는 거죠. 네. 네, 뿐만 아니라 이제 연예인 분들도 뭐 가수분들이라든지 이런 분들이 더 원이라는 가수가 네, 여기 탁 치고 나오잖아요. 노래할 때? 노래할 때 막 네. 특히 막 콘서트에서 네. 팬들이 막 떼창해 주잖아요. 그러면 맞아요. 갑자기 가수가 뭐 이거 무슨 일이야 이렇게 막 하는 척하면서 가슴에다 손을 막 이렇게 얹어서 막 이렇게 감동한 제스처를 막 보여줘요. 네, 그러면 이게 다 전략적으로 하는 거거든요. 네, 근데 네. 저도 이제 항상 강의할 때 그냥 초대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경청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라고 진심. 인사할 때 네. 그냥 서서 인사를 하는 것과 경청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하면서 진심이란 말이 네. 단어가 나올 때 가슴에 손을 딱 올리면은 네, 이게 보는 사람들이 다르게 느껴지거든요. 근데 그럴 것 같아요. 진심으로 강의를 잘했을 때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했을 때는 그래 잘했어 하지만 정말 못했는데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하면 정말 싫을 것 같아. 이게 사람이 좋냐 나쁘냐에 네. 따라서 이 제스처가 어. 긍정적인 작용할 수도 있겠지만 부정적으로 작용할 수도 있겠구나라는 생각도 해요. 내가 그래도 해야 싫어하는 돼요. 애가 그래도 해야 돼요. 그런 거 있잖아요. 가장 싫은 미소가 그거잖아요. 싫어하는 인간이 미소 지을 때 가장 싫은 미소거든요. 싫은 사람의 미소 지을 때 가장 꼴보기 싫은 가장 미소. 꼴불견 미소. 네. 그래서 가장 싫은 미소 그거라고. 아무리 세상에 아무리 아름다운 미소가 있어도 가장 싫은 미소는 그거라는 거죠. 근데 정말 고마움을 표할 때나 네. 감사함을 표할 때도 이렇게 가슴에 오면 좋을까요? 네, 그렇죠. 강화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제가 보통 예를 말씀드리는 게 있는데 예를 들어서 뭐 제가 엘리베이터를 타야 되는데 엘리베이터가 막 닫히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제가 잠깐만요 하고 문 밖에서 막 소리를 지르잖아요. 네. 그럼 보통 분들은 어떻게 이 문을 잡아주시냐면 이렇게 손가락을 세워서 이제 열린 버튼을 누른다 이렇게 해서 문을 네. 잡아주시잖아요. 그런데 표현이 풍부하거나 사람들과 관계가 좋거나 뭐 리더십이 있다고 생각되거나 매력이 많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의 특징이 뭐냐면 본인이 전달하고자 하는 메시지를 시각적으로 굉장히 잘 전달하거든요. 근데 그분들의 특징이 뭐냐면 문을 이렇게 열어줄 때도 어떻게 해요? 굳이 앞으로 몸을 당겨서 이렇게 문을 손바닥으로 탁 잡아주는 거예요. 엘리베이터 그런 문을. 사람 있어요. 네. 보디가드처럼. 네. 근데 중요한 것은 뭐냐면 이 두 분 다 나를 위해서 네. 엘리베이터 문을 열어주고 계신 분인 거잖아요. 그런데 한 분은 손가락으로 그 버튼을 누르고 계시고 한 분은 앞에까지 나와서 이렇게 문으로 탁 손을 잡아주고 계셔서 제가 봤을 때 그 두 사람 중에 똑같은 메시지를 전달하지만 한 사람의 메시지는 제가 명확하게 시각적으로 전달받는다라는 거죠. 그렇네요. 그 사람이 나를 위해서 해주는 행동을 내가 명확하게 보았다라는 거거든요. 네, 그래서 그런 것들을 표현해줄 수 있는 사람들. 그러니까 내가 사실 뭐 진심이나 마음, 배려 이런 게 없는 게 아니잖아요. 네. 근데 우리가 표현을 못하겠어라는 말들을 종종 하는데 그 이제 그런 것들을 시각적으로 표현하는 것들이 이제 비언어적인 사인들인데 그 제스처 중에 가장 강한 것들 중에 하나가 바로 이렇게 가슴에 손을 올리는 제스처. 진짜 이해돼. 감사합니다. 또는 너무 놀랬네요. 감사합니다. 이런 내용들이 다 이렇게 올리는 거 하나만으로도 강화가 여성분들이 되거든요. 잘하는 것 같아요. 우리 이거를. 아저씨들의 생각을 해보면 아저씨가 어디 있어요 여기? 아니 우리보다 나이 많은 우리보다 나이 아저씨는 많은 없어요. 아저씨들 그런 분들은 가장 기본적으로 표현을 잘 못한다는 이야기를 많이 듣기도 하는데 네. 또 한편으로는 그렇게 막
그 표현하는 거가 약간 간지럽게 느껴지기도 네. 하고 좀 가식적으로 그렇죠. 느껴지기도 하고 뭐 이렇게 해서 잘 못하는 경우가 참 많은 것 같아요. 네. 진짜로 아저씨들. 맞아요. 저 그리고 말고 계속 안 저보다 많은. 계속 표현을 안 하시니까 점점 더 하시는 게 더 어려워지시는 거죠. 이렇게 팔을 뻗거나 하는 것 자체도 근육의 움직임이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평소 때 근육을 이렇게 운동을 하지 않다가 갑자기 달리기를 빠르게 하고 싶다든지 무거운 걸 들고 싶었을 때 그런 걸 할 수 없는 것처럼 평소 때 근육이 움직일 수 있는 노력들이나 운동이 되어 있어야 되는 거거든요. 네, 그러니까 손을 올리는 굉장히 간단한 제스처인데도 평소 때 해보지 않으면 그것이 굉장히 어색하게 느껴집니다. 그러니까 제가 보면서 우리가 바디랭귀지를 할 때 특히 신경 써야 되는 게 손이네요. 네, 네, 손을 가장 많이 신경 쓰고 네. 어떻게 보면 뭐 엘리베이터나 이런 것뿐만 아니라 책상에 앉을 때나 여러 가지 어떤 상황에서 우리가 손을 어떻게 쓸 것이냐를 좀 고민을 해본다고 한다면 네. 우리가 바디랭귀지를 좀 더 생활 속에서 좀 많이 적용해 볼 수 있겠네요. 네. 네. 이 이야기가 지난주 그러니까 SBS 라디오에서 했던 주제이기도 한데요. 네. 네, 이제 맨체스터 대학교에서 손을 움직이는 것이 듣는 사람들의 기억력에 어떻게 영향을 미치는지를 조사를 했는데 네. 네, A라는 그룹은 그 내용과 관계없이 그냥 손을 사용하지 않고 이야기를 한 거예요. 네. 그리고 B라는 그룹은 내용을 묘사할 수 있는 손 동작을 활용하면서 이야기를 했더니 그 후에 손과 함께 본 사람들이 내용을 3배나 더 잘 기억을 한다라고 했어요. 아, 네. 네, 그러니까 보통 사람들은 이야기할 때 손을 막 이렇게 움직이잖아요. 근데 네. 이것은 자연스러운 그냥 무의식적으로 나오는 움직임인 거죠. 손을 움직여서 나의 두뇌 활동을 돕기 위한 행동인데요. 네. 보통 이야기를 잘하는 사람은 듣는 사람들이 잘 기억을 할 수 있도록 전략적으로 손을 움직이는 사람들인 네. 거예요. 네, 그러니까 예를 들어 오늘의 작은 노력이 내일의 큰 변화를 가져올 수 있습니다라고 할 때 그냥 작은 얘기하는 노력이 거죠. 예. 큰 변화가 죠. 네, 작은 노력과 큰 변화. 그리고 외국 사람들이 굉장히 잘하는 게 뭐냐면 어제와 오늘, 아, 어제와 네, 시제. 오늘. 네. 어깨 뒤로 네, 손가락으로 어제와 어제, 네, 과거나 앞으로, 이런 걸 얘기할 때는 오늘, 네, 지나간 이런 얘기하고 미래, 내일, 오늘, 미래, 오늘 내일. 할 때는 검지로. 네, 앞을 아, 가르치는 밑을 찍겠다 오늘. 네, 오늘, 어제, 어제, 오늘, 미래 이런 식으로. 오늘 내일 뭐 이렇게. 네. 미래. 네, 그러니까 뭐 첫 번째는요, 두 번째는요, 세 번째는요 손가락을 할 때 올리면서, 손가락 네. 함께 올리면서 이 3가지만 기억하시면 됩니다라고 할 이 때. 세 세 가지만 가지만 네. 기억하시면 됩니다. 네, 이 손가락 올리는 거, 그러니까 뭐 큰가라고 할 때 이게 큰 동작을 하시는 네, 거죠. 좌우로 손바닥을 벌리면서 큰. 네. 그러니까 이런 게 좀 오버스럽고 뭔가 뭐 이렇게 생각이 들더라도 하는 게 좋다는 거잖아요. 네. 그렇죠? 근데 이제 제가 한번 TV에서 봤는데 그게 있더라고요. 뭐가 있냐면 굉장히 어려운 어떤 속담이나 이런 게 있어요. 그걸 설명을 해야 돼. 네. 근데 두 가지 사람이 있어. 한쪽은 손을 묶게 손을 딱 가만히 있고 설명하는 게 있고 네. 한 사람은 이제 제스처를 하고 설명하는 게 있었는데 네. 제스처를 하고 설명하니까 훨씬 쉽게 되는데 네. 손을 가만히 두고 맞다, 설명하는 게 맞다. 설명을 못 하더라고요. 네. 말할 때도 네. 손을 사용하면 말이 좀 잘 돼. 맞아요. 네. 그렇죠. 그래서 네. 우리가 보통 때 생각이 안 나면 그거 뭐지 하면서 손을 그러니까, 옆에다가 그러니까. 막 얼굴에다 옆에 대고 막 흔들잖아요. 음. 그리고 말을 빨리 하는 사람도 어떻게 보면 막 손동작이 막 많은 사람들이 굉장히 많잖아요. 네, 손을 움직임으로 해서 두뇌 활동을 돕는 거거든요. 맞아요. 내가 네. 어떤 네. 얘기도 들어봤냐면은 우리가 마트 같은데 그 지하 주차장 들어가면 그 젊은 아가씨들이 손가락을 이렇게 아니, 손을 이렇게 빙글빙글 돌리면서 사랑합니다 고객님 네. 막 이렇게 어서 하잖아요. 오세요. 뭐 네. 이렇게. 네. 근데 이거를 왜 하냐면은 그냥 손을 움직이지 않고 사랑합니다 고객님을 하면은 한 4-5번 하다가 더 이상 못 한대요. 사랑합니다 고객님, 사랑합니다 고객님, 사랑합니다 고객님, 사랑합니다 고객님 이렇게 되거든요. 근데 손을 이렇게 반짝반짝 하면은 사랑합니다 고객님 이게 계속 유지된다. 네. 지속적으로 할 수 네. 있는. 그래서 어떻게 보면 같은 맥락인데요. 그 강의하실 때 손들기 하는 거 있잖아요. 아, 그것도 네. 같은 맥락인 거예요. 아. 서로 불편해하면 다른 사람들을 그러니까 그 듣는 사람을 손을 들게 만든다. 네네. 아. 그러니까 보통 강의를 시작하기 전에는 서로 잘 모르는 상태이기 때문에 다들 편안하지 않은 상태로 있잖아요. 그러니까 오히려 몸이 더 경직되게 말하는데 제가 이렇게 손을 들면서 팔짱을 풀게도 만들지만 동시에 그 사람들이 손을 다 머리 위로까지 올리게끔 행동을 유발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오히려 좀 몸이 좀 편안하게 있을 수 있도록 긴장을 풀어주는 작업 그런 효과를 가지고 오기도 해요. 제가 전화하면서 화난 사람이 전화 받을 때 네. 꼭 반드시 한 손을 가지고 하면서 이렇게 뭔가 손 동작이 더 많이 나오더라고요. 네. 이제 자기 감정을 표출하기 위한 어떤 손 동작. 그러니까는 전화기에다가 막 자기가 하고 싶은 말을 잘 하려고 막 화를 잘 표현하려고 손을 이렇게 하는 거예요. 네, 그 상대방은 보이진 않지만 그래도 이제 아. 막 손 동작 하잖아요. 네. 혹시 남녀 차이가 좀 있어요? 버디랭귀지 더 잘 여자분이 잘하죠. 여성분들이 많이 사용하시기도 하고 더 그것을 직감적으로 더 많이 이해하시기도
하기도 하죠. 네. 그럴 수밖에 없는 게 여성분들은 이제 아기를 낳아서 처음부터 비언어적인 소통을 해야 되잖아요. 네. 그래서 아기의 표정 변화나 또는 울음 소리의 방법의 변화라든지 또는 이제 체온의 변화라든지 이런 것에 민감하게 반응을 해야 아기를 조금 더 이렇게 잘 안전을 지킬 수 있고 생명을 유지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거에 더 민감하게 반응하는 거예요. 남자들이 아무 생각 없이 막 바디랭귀지 하면 오해도 할 수 있겠군요. 아니면 싫어할 수도 있고 저런 행동을 왜 할까? 네. 그럴 수 있으니까 저희가 잘 이해해야겠어요. 네. 남자분들. 야, 저희가 오늘 이상은 저자가 와서 그런지 저희가 손바닥을 굉장히 많이 보여서 소통하고 있어요. 이거 손바닥 보여준 거 좋은 거니까. 아, 네. 손금 볼까요? 그러니까 제가 예전에 했던 게 손금 보는 것을 한번 배웠어요. 네. 아 배우셨어요? 아, 그거 아유 다 아닌 것 같아요. 안 맞아. 유일하게 맞죠, 안 맞죠. 유일하게 애정선만 배워가지고 아 애정선만 뭐 애정만 신경써 있고. 이거 다 모르고 애정선만 배워서 아니 손금을 배우는 이유는 여자애들 손잡으려고 배우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게 그건 같아요. 손을 잡을 수 있느냐가 네. 그 사람과의 친밀감 관계를 얼마나 빨리 이렇게 가질 수 있느냐. 그래서 네. 누가 얘기하더라고요. 손을 얼마나 빨리 잡느냐가 제가 네. 아는 그 여성분을 굉장히 이렇게 빠른 시간 내에 이렇게 친근해지시는 분이 있어요. 네. 그분은 손만 만지면 된대요. 아. 가장 쉬운 방법 있잖아요. 네. 악수하시는 거잖아요. 네, 악수. 아. 네. 근데 악수를 거부하는 여자분들 많죠. 근데 이게 거부하시는 분들 우리 많으신가요? 뒤로 빼시는 분 있죠. 악수하는데 뒤로 싹 빼시면서 하는 거 있잖아요. 그거는 이제 악수하기 싫어서 그런 거예요. 사실은 나 만지고 싶지 않다. 손을. 그러니까 예전에는 막 그런 거 있잖아요. 악수할 때 나보다 높은 사람한테 먼저 청하지 마라 또는 뭐 여성한테 먼저 청하지 마라 막 이런 이야기들이 맞아요, 있잖아요. 있어요. 근데 저는 그러한 것들을 다 떠나서 악수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아까 말씀해 주신 것처럼 우리가 손바닥 보여주는 거 계속 이야기를 하지만 이 손바닥 보여주는 우리가 나는 당신을 해치지 않아요. 또는 신뢰성에 관한 표현 중에 가장 빠르게 전달되는 게 바로 악수인데 예전에는 로마 시대 때는 악수를 우리가 알고 있는 손을 잡은 게 아니라 손목을 잡았거든요. 아, 네. 네, 손목을 잡아서 손목에 뭐가 단도를 감춰져 있기 때문에. 손목에 단도를 차고 다녔기 때문에 네. 손목을 잡아서 그 확인을 한 거였는데 중요한 것은 우리가 친한 사람은 정말 막 가슴팍을 다 내서 안아주고 닫고 심장이 닿을 정도로 이렇게 안아주고 접촉을 하지만 모르는 사람 이렇게 신발 끈만 닿아도 확 하고 뺄 정도로 되게 불쾌하잖아요. 싫죠. 네. 안 불쾌한데. 그래서 우리가 친한 사람과 접촉을 하지만 반대로 접촉을 통해서 우리의 뇌는 그 사람과 더 친하다고 느낀다라고 해요. 네. 네, 실질적으로 모르는 사람이나 아직 친하지 않은 사람과 접촉이 되면 40분의 1초의 접촉만 일어나도 상대방의 뇌에서는 이 사람과 나이가 더 친해졌다라고 그것을 인지한다라고 하거든요. 네, 근데 그것을 공공연하게 해줄 수 있게 하는 게 악수인 거잖아요. 네. 그래서 이제 어깨도 이렇게 살짝 터치한다든지 이런 네. 식으로 이제 근데 어깨 같은 네. 거 설치하면 이성 같은 경우 좀 안 좋지 않아요? 네, 터치도 굉장히 조심해야 되는 것 중에 하나인데 팔 뒤꿈치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우리 몸 중에서도 뭔가 공적인 신체 부위로 생각을 하거든요. 왜냐면 자꾸 닿고 팔 뒤꿈치가 무기의 역할을 하기도 때문에 아. 예, 그래서 이것을 닿는 것에 대해서는 그렇게 우리가 불쾌하게 생각을 하지가 않아요. 네. 네. 그래서 터치를 살짝 할 때도 팔 뒤꿈치라든지 아니면 그 팔 아래쪽, 팔 뒤꿈치에서 손 방향하는 네. 그 바깥쪽 우리가 이제 공공연하게 닿을 수도 있다라고 생각하는 신체 부위를 살짝 만지셔야 되고요. 그래서 제가 그게 잘 이해가 안 됐어요. 네. 공공연하게 어떻게 저 사람의 팔꿈치를 만지지? 팔꿈치를 만지는 것은 좀 그게 나도 이해가 이상하더라고요. 아, 그냥 만지신다고 생각을 하셨군요, 그러면. 네, 맞아요. 제가 책을 보면서 그렇게 생각을 했어요. 네. 그러니까 예를 들어 이쪽에 가실까요? 뭐 커피 드시겠어요? 이런 질문을 아, 하거나 이렇게, 예, 이렇게. 자연스럽게 이야기를 하는 그때 사이에 어깨보다는 팔꿈치가 자 낫겠네요. 이쪽으로 그렇죠. 오세요 할 네. 때 같은. 그리고 어깨 위는 강추드리지 않아요. 왜냐하면 어깨 위를 누가 만진다라는 것은 이 사람이 나한테 권력을 행사하고자 할 때 만지는 부위 중에 하나이기도 하거든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 내가 기분 나보다 나빠요. 기분이 나빠지는 거예요. 왜냐하면 내가 나보다 높은 사람을 만났을 땐 그 사람의 어깨를 함부로 만지지 못하잖아요. 네. 근데 내가 나보다 쉽다라고 생각하는 나보다 직책이 낮다라고 생각하는 사람한테는 어깨를 막 만지기도 하잖아요. 네. 그래서 누군가가 내 어깨를 만지면 특히 어깨를 만지고 그 접촉이 3초 이상이 되면 접촉을 당한 피접촉자는 이 사람 고개를 돌려서 여기를 왜 만지고 있지라는 확인하는 작업을 하게 되거든요. 그 일이 일어난 순간 부정적인 감정이 형성이 된 거예요. 그렇죠. 네, 그래서 접촉을 하고자 할 때에는 이렇게 팔 뒤꿈치라든지 상대방의
상대방의 이런 부정적인 반응을 하지 않는 그런 부분에 네. 뭐 어떤 커피 어떤 거 드시겠어요? 또는 이쪽으로 가실까요?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자연스럽게 접촉이 일어나는 어깨는 거죠. 예전부터 보면 견장부터 해서 네. 뭔가 달잖아요. 네, 그런 부분하고 좀 연관되나요? 글쎄요. 그렇지? 어깨를 견장이 아니면은 딴 데 달 근데 수가 아무튼 없기 때문에 어깨를 누가 어깨는 하는 거예요. 만지면 기분 나빠요. 맞아요. 그렇죠? 네. 네. 예, 저희 이제 좀 거의 시간이 돼서 음. 정리를 해야 되는데 제가 사실 너무 많은 얘기 해줬거든요. 네. 너무 감사드리고 혹시 지금 너무 잘하고 계시고 이제 비언어 계속 커뮤니케이션의 전문가로서 그냥 우뚝 섰는데 네. 혹시 뭐 계획 같은 거 있으세요? 앞으로 뭐 하고 싶은 다른 걸 하고 싶거나 이거 더 많이 확장시키고 싶거나. 네. 뭐 학교를 이쪽 세운다든지. 일을 더 열심히 해야죠. 근데 어차피 저도 사람에 관한 이야기를 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계속 더 공부를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이 분야뿐만이 아니라 어떻게 보면 뭐 뇌과학 쪽이라든지 또 다른 뭐 인문학 쪽이라든지 또 다른 분야로도 좀 폭넓게 공부를 해서 조금 같이 전체적인 이야기를 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되고 싶고요. 그리고 그냥 제가 지금 하고 있는 일 열심히 감사한 마음으로 네. 네, 할 계획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방송에도 많이 더 나와주세요. 아, 네. 네. 예능 너무 재밌을 것 같아요. 네. 또 나오면. 네. 그러면 오늘 저희 마지막 정리 소감 한 번씩 얘기할까요? 네. 예. 제가 먼저 얘기를 한다면 우선은 나와주셔서 감사하고요. 그리고 이제 몸짓에 대해서 우리가 사실은 많은 몸짓이 있지만 그 몸짓이 한 가지 메시지만 전달하는 것이 아니다. 상황이나 여러 가지 습관, 컨디션에 따라서 좀 달라질 수 있겠구나. 이런 부분을 좀 알았다는 게 또 오늘 또 바디랭귀지를 좀 더 이해하는 부분에서 좀 한 발 더 나가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저는 바디랭귀지가 필요하다라는 것을 한번 생각하는 것만으로서도 되게 자기한테 도움이 될 것 같다라는 거를 많이 느꼈습니다. 네. 이번 뭐 되게 많은 몰랐던 거를 뭐 세상에 없는 지식을 배웠다 이런 것보다도 꼭 필요한 것을 다시 한번 되새김했다 뭐 이런 좋은 시간이었습니다. 네. 저도 커뮤니케이션 소통 강의를 많이 하니까 사실은 이 분야에 관심이 많긴 한데 그동안 사실 이 영역이 굉장히 묻혀져 있었고 잘 몰랐던 것 같기도 저도 마찬가지로 잘 모르고 지금도 그런데 이 부분을 좀 더 폭넓게 알 것 같아요. 그리고 사실 국내 책 중에서 이렇게 자세하게 여러 가지 사례를 가지고 나온 책이 별로 없거든요. 거의 없죠. 그래서 첫 책인데 그런 의미에서 굉장히 어떻게 보면 영역을 굉장히 넓게 개척한 그리고 어떻게 선구자적인 그런 역할을 해주셔서 너무 고마운 것 같고 그다음에 이 분야 자체를 사실은 대중에게 알리고 그다음에 뭐 교육 우리 이번 기업 교육에서도 이런 것들을 많이 강의하시는데 그런 걸 알림으로써 사실 전 이런 말 많이 써요. 소통 강의할 때 이런 그 단어를 쓰는데 저희가 비언어가 90%입니다. 그리고 말하는 건 10%밖에 안 돼. 이래놓고서 말하는 교육을 하잖아요. 그래서 사실 좀 어폐가 있다는 느낌이 들기도 했는데 사실 이거를 90%라는 그 중요성을 굉장히 다양한 사례로 잘 책을 써주셔서 되게 감사드리고 또 앞으로도 더 깊이 있게 그래서 더 우뚝 서서 나중에는 아주 훌륭한 분이 되실 겁니다. 감사합니다. 마지막 소감 한번 얘기해 주세요. 오늘 초대해 주셔서 너무 재밌었고요. 네, 항상 이렇게 멋진 세 분의 대표님들이 팟캐스트를 하신다라고 해서 언제 과연 초대를 해 주실까 기다리고 있었었거든요. 진심이죠? 네, 그럼요. 세상에. 네. 근데 오늘 이렇게 오게 돼서 정말 반가웠고요. 네, 그래도 저도 이제 앞으로 다양한 활동들을 통해서 더 많은 분들과 또 이제 공부한 내용들을 나눌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초대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네. 네. 저희들은 어땠어요? 너무 재밌었어요, 오늘. 네. 멋있었어요. 이런 말도 해주세요. 멋있었어요. 감사합니다. 자, 다음 책. 다음 책은 어떤 책입니까? 다음 책은 다시 돌아왔습니다. 유발 하라리. 유발 하라리. 네. 사피엔스에 네. 또 있었죠? 네. 21세기를 위한 21가지 재현이라는 책을 가지고 생각보다 두껍더라고요. 네, 진짜요? 그 책을 가지고 언제 읽지? 그 책을 가지고 한번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유발 하라리 똑똑한 사람이니까 한번 얘기를 더 들어보는 걸로. 그렇게 하시죠. 네. 예. 자, 우리 마무리는 오늘 너무 즐거웠어요. 이렇게 하도록 네. 할게요. 몸짓 읽어주는 우리가 하면은 여자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요? 괜찮습니까? 여자. 네. 좋습니다. 네.
자. 그냥 여자 대신 이상은입니다 이렇게 하셔도 좋을 것 자, 같아요. 이렇게 되면 저두 몸짓 분이 읽어주는 두 분이 몸짓 읽어주는 제가 여자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아 그럴까요? 네. 시작. 몸짓 읽어주는 여자. 이상은입니다. 와. 와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